네, 그 알리뷰 시간입니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최신 방송이죠. 2023년 8월 19일 방송이 됐습니다. 왜 하게 됐냐, 그알 리뷰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리뷰하잖아. 방송 내용만이 아니라 방향성 자체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 비판할 건 해야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 뭐 당연히 칭찬할 게 있으면 연출 잘했다,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이 사건이 좀 복잡해요. 피프티 사태인데 뒤통수를 쳤니, 뭐 애들을 뭐 학대했니, 뭐 정산을 안 해줬니, 뭐 곡을 뭐 표절을 한 거니, 뭐 얘기 존나 많아.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만 알면 돼요. 템퍼링이야, 템퍼링. 템퍼링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스널에서 접촉할 수 있죠. 손흥민 사고 싶다. 그러면 토트넘에 얘기를 하고 선수랑 협상을 해서 토트넘에 이적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손흥민을 데려갈 거 아니냐고. 템퍼링은 뭐냐면은, 아스날이 지금 토트넘에 얘기를 안 했어. 손흥민하고만 얘기가 돼서 빼가는 거야. 그거를 템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건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템퍼링을 위해 이 양쪽 간에 템퍼링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게 사건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까지 넣고 하면은 되게 복잡한데, 어쨌든 모든 건 템퍼링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냐, 이 의혹인 겁니다. 일단 뭐 얘기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으면서 갈 거예요. 좀 영상이 길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지난 4월 데뷔 6개월밖에 안 된 K-팝 신인 걸그룹이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지 뉴욕 타임스퀘어에 등장을 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큐피드라는 싱글 앨범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혜성처럼 등장한 피프티죠. 50-50. 빌보드 핫백이 뭐냐면은 매주 순위를 집계해요. 이번 주 1위, 주간 1위를 말하는 거야. 싱글 발매 4주 만에 핫백에 들어갔어. 주간 100위에. 그리고 꾸준히 순위가 올라가 최고 17위까지 기록하고 무려 21주째인 지금까지도 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기를 끌었단 얘기야. 굉장히 이례적이죠. 대형 기획사도 아니야. 이름도 들어보기 어려운 중소 엔터에서 신인 그룹을 냈는데 1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차트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걸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그룹, 기획사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하려는 빌드업인 것 같아. 차트 순위 보여주고, 데뷔 후 최단 시간 빌보드 진입, 최장기간 차트인이라는 이 기록은 글로벌 스타가 된 뉴진스와 블랙핑크, 심지어 BTS도 이룬 적이 없는 경이로운 성적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 축구로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한 K4부 리그 정도의 어느 팀에 들어간 지 6개월 된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명문 구단의 오퍼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겁니다. 근데 난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이 본방을 오늘 방송하면서 너무 헷갈려가지고 여러 번 돌려보면서 공부를 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싶다가 이 작가나 연출이 뭐 K-팝 아이돌 팬인 건지 이 부분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려. 아니 쓸데없어. 진짜 개 쓸데없어, 연출 자체가. 막 무슨 미국에서 막 뭐 외국 애들 뭐 K-팝 듣고 춤 따라 추고 뭐 틱톡 챌린지 하고 뭐 K-팝 좋아요 막 이런 거만 10분을 써먹고 있다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편집한 것처럼. 10분을 써먹고 있어, 불필요한 내용들을.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나와. K-팝 전문 기자라는 제프 벤자민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큐피드는 강한 바이럴 히트곡일 뿐만 아니고요, 수명까지 긴 히트곡이 증명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애착을 느끼고 관심을 가진 곡인 거죠. 곡이 발표된 첫 주만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한 히트곡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싸이부터 BTS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1세대 K-팝 스타,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벤자민 씨, 피프티의 이례적인 성공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룹은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속사도 특히 아메리칸에서는 강한 주자가 아니었어요. SM, YG, I, JYP 같은 소속사들은 수년간 미국 레이블과 브랜드의 강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피프티는 갑자기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와서 이 월드 걸그룹의 법칙을, 룰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와우, 세상에, 어메이징.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우리가 다 정리했습니다. 팩트체크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제프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냐,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가지고. 제프 벤자민은요, 전문 기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K-팝 전문 기자라고 나왔거든요, 소개가. 근데 이 사람 K-팝 전문 기자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돈만 주면은
외주 용역 기사를 쓰는 형태의 프리랜서 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피프티의 기사를 썼는데 이 사람이 해당 기사에서 더기버스의 안 씨를 어트랙트의 공동대표이자 프로듀서라고 소개했어요. 아니거든요. 피프티의 소속사는 어트랙트고요. 어트랙트가 앨범 제작 능력이 없으니까 앨범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더기버스에게 외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어트랙트가 맨 위에 있고 여기에 이제 피프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기버스가 있는 거죠. 더기버스가 피프티의 앨범을 제작한 겁니다. 어트랙트의 돈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공동대표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실수를 한 거죠. 이 벤자민 이 사람은. 이 사람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다시 써야 돼. 자, 그러니까 뭐야. 돈만 주면 기사 쓰는 프리랜서야. 어쩌면은 더기버스가 벤자민에게 접촉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의심도 가능한 거야, 지금은. 근데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거를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이 사람을 신뢰한 건지 뭔지 제프 벤자민을 인터뷰한 거예요. K-팝 구조가 잘못됐고 레이블과 아티스트 사이에 안 씨 같은 프로듀서가 협업해야 된다. 안 씨가 이제 더기버스 대표입니다. 방금 말한. 어트랙트의 공동 대표도 아니에요. 외주 회사인데 공동 대표로 완전 올려쳐줬죠. 안 씨 같은 프로듀서가 협업해야 된다. 마치 안 씨 편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그는 안 씨에 대한 오기제, 안 씨의 원대한 꿈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알과 관련된 자료 수집 기간 중에 더기버스 소속의 본부장인 이 씨와의 커넥션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됐다 이거야. 본방에는 이제 여기는 지금 안 올라왔는데 몰리라는 기자가 있어요. 제프 벤자민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편파 방송 논란이 생긴 거예요.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대해 흐름을 잘 모르고 이런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이 그냥 이거 봤으면은 내가 봐도 대체 뭐가 편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은 어트랙트가 잘못했고 더기버스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충분했어 방송이. 자, 계속 할게. 이게 다가 아니야 지금. 한국에서는 이름도 얼굴도 낯선 신인 걸그룹의 노래가 어떻게 이런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름난 대형 기획사 소속도 아니어서 중소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피프티의 성공. 그 시작은 소속사가 SNS에 올린 15초짜리 영어 스피드업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틱톡에 올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성공한 거냐?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연 씨. 사실 영미권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은 틱톡이거든요. 틱톡에서 바이럴된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한 70% 이상 넘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프티는 중소 엔터 소속의 1년도 안 된 신인 그룹이지만 이런 미국에서 먹히는 바이럴 마케팅을 확실히 한 게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한 거야. 자, 여기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해요. 이 대중음악 평론가의 발언을 뭐 검증하는 듯한 느낌인데, 싱가포르에서 갑자기 대학원 다니는 19살 조볼린의 이야기가 나와. 스피드업 영상을 본 건 3월 초였대요. 아마도 그때 발매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노래와 신나음과 귀여움을 댄스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친구들과 해변에 놀러가는 택시 안에서 즉흥적으로 노래에 맞춰 손댄스, 휴대폰을 간단히 영상을 촬영했다, 조블린이. 이거를 이제 틱톡에 올렸는데 떡상했다 이거지. 영상을 저장한 사람이 26만 명이 넘고 좋아요가 140만, 시청 횟수가 1억 6,800만에 달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아시아에서 먼저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좀 춤을 잘 추긴 해요. 팔로우해줘요.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큐피트의 손댄스 챌린지와 이게 왜 나오냐고, 난 이 말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이 왜 1시간 40분이나 편성했고 이런 쓸데없는 장면을 자꾸 넣고 있냐고. 그냥 피프티의 공연 장면 같은 거 뭐 행사 뛰고 뭐 이런 것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차트 보여줬으면 된 거잖아. 이게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지금 이거. 하여튼 뭐 아시아를 시작해서 남미랑 미국까지 전파돼서 열풍이래. 놀라운 건 K-팝에 불모지였던 유럽까지 큐피드의 열풍이 계속됐다. 자, 아무튼 뭐 큐피드의 싱글 앨범은 물론이고 영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데뷔 앨범까지 인터넷으로 찾아 구입했다는 피프티의 열혈 팬 잭. 데뷔 앨범은 큐피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구하기 좀 힘들어. 잭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수년 전부터 K-팝 팬이었다는 잭이 심상치 않은 큐피드의 인기를 실감한 거는 런던 거리에서 그 노래를 들었을 때입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다가 택시 타고 집에 들어오는데 라디오에서 큐피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꽤 흥분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차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6시 정각 땡 하자마자 이 순위를 확인하곤 했어요. 탑 10에 들어갔을 때 정말 와우 했어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던 K-팝 걸그룹의 노래는 블랙핑크가 세계적인 탑스타 레이디 가가와 함께 부른 사워 캔디로 17인데 큐피드가 이 기록을 블랙핑크와 우리 가가의 제 친구거든요. 86년생이에요. 가가가 이제 콜라보한 이 노래를 한순간에 갈아치웠다. 피프티라는 걸그룹의 이름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인 열풍이 휘몰아치고 나서야. 세계적인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이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뭘 어떤 의미야? 개쩌는 의미지. 자, 여기에 또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현 씨 나와요. 빌보드에 올랐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 연예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미국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음악이 스트리밍 수익으로 이어지고 스트리밍 수익이 이어지면 라이브 무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유명해지면 콘서트도 하는 거죠. 실제로 피프티 해외 여러 매체에 소개됐어요. 급기야 헐리우드 영화 바비의 OST 앨범 타이틀곡도 부르게 됩니다. 두아리파, 빌리 아일리시 지금 최고 인기예요. 솔로 여가수 중에 이 두 명. 글로벌 팝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바비의 OST를 부르며 글로벌 뮤지션 반열에 오를 것 같았어. 이것만 하면은. 근데 이거를 앞두고 이 꼬라지가 지금 난 거야, 사태가. 지난 7월 9일 열린 글로벌 시사회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피프티가 얼마나 기적을 일으켰고 개쩌는 애들인지 지금 데이터도 안 보여주네. 그냥 말로만, 그리고 일반인들 반응으로만,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무슨 K-팝 전문 기자랍시고 인터뷰해가지고 소개하고 있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피프티 개쩌는데 지금 소속사에서 애들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야. 새로운 월드스타의 탄생으로 핑크빛 미래만 가득할 줄 알았던 순간에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피프티 분쟁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데뷔 7개월 만에. 누가 화근이냐? 소속사에 피프티 애들이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여자애들 4명이 소속사에다가 사장님 계약 해줘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난 소속사 측,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뜻밖의 주장을 꺼냅니다. 어트랙트 주식회사는요, 이 사건을 뒤에서 조종하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중소기획사에서 정말 전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노모가 모아놓은 적극 금액까지 다 합쳐가지고 투자했어요. 80억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해서 이 그룹을 상장시켰다 이겁니다. 소속사 대표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이거 뭔지 못 찾겠더라고. 어디예요? 멤버들이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해서 소송까지 벌이게 됐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 진짜 싫어합니다. 애들이 뭐 19, 20이라고 그래도 알 거 다 압니다. 영악해요 요새 애들. 못 당해내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마음 먹고 영악하게 굴면은 빡셉니다. 뭔 가스라이팅이야. 근데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와, 왜 가스라이팅이 나왔을까? 이 어트랙트의 전 대표는 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외에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반응일까? 이해가 돼. 자, 갑시다. 어트랙트 소속사 대표. 법적으로 피프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전 씨.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요. 부모나 애들이 조금씩 전문가 2명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완벽하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큐피드의 음악 프로듀싱을 맡던 안 씨와 관리인 이사 백 씨라고 합니다. 이 두 명이 더기버스의 주축이에요. 대표가 안 씨고. 직접 만난 그들의 입장은 근데 전혀 달라요. 가스라이팅이요?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분쟁인데, 아, 여자네. 이 안에 어떻게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건데 외부 사력, 가스라이팅, 템퍼링 이렇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쓰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더기버스에서는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템퍼링이라고 주장하지 말아라야 어트랙트에. 문제는 그게 아니다. 소속사 전 대표 전 씨와 총괄 프로듀서 안 씨 측의 엇갈린 주장과 멤버들의 고백. 그 안에 숨은 진실이 과연 뭘까? 수년간 연습생 생활 끝에 데뷔하여 그들의 꿈이 이뤄진 건 2022년 11월. 애써 준비한 데뷔 앨범이 큰 반응 없이 1,500장 정도 판매로 아쉽게 마무리됐어요. 망했지. 그리고 올해 1월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앨범이 큐피드입니다. 그 과정에서 멤버들과 음악적 교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프로듀서 안 씨예요. 그래서인지 활동 내내 멤버들은 프로듀서 안 씨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지냈어요. 여기부터 쎄하죠? PD님이 맞겠지. 쎄하죠, 여기부터? 자, 그래서 이제 연습 영상을 보여줘요. 안씨가 더기버스 대표, 외주회사 대표 모두 준비됐나요? 하니까 네네 대표님 이래요. 친해 보이는 거야 지금. 큐피드가 빌보드 차트에서 고공행진을 하자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도 안씨입니다. 그래, 키워냈다는 것처럼 보이잖아. 앨범 제작했으니까. 그는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소속된 프로듀서가 아닙니다. 걸그룹 육성과 음반 제작 전반에 용역을 받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의 대표예요. 어트랙트 대표님이 느꼈겠지. 아, 전문 제작자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전문 제작을 할 능력이 안 돼. 작은 회사니까. 그런 기술자를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런 전문 제작자가 있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안씨라는 사람이 있네. 예전에 좀 뭐 굵직한 뭔가 좀 해봤다네. 그래서 부탁을 해요. 전씨가 우리가 돈 댈 테니 그 돈으로 우리 애들 좀 키워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얘네인 거예요. 큐피드. 이 상황이야. 근데 미국에서 빌보드로 떴어. 중간 정리하는 거야. 빌보드로 떴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전 대표에게 계약 해지 요구를 한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 뭐 폭언들이 있었다, 뭐 다이어트가 강압적이었다, 뭐 제대로 뭐 일정 잡아주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거야. 이 멤버 애들이 말한 게 사실인지 이건 이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안씨의 회사 더기버스에서 백이사랑 안씨가 얘네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우리 소속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든 게 아니냐. 그런 짓들을 왜 하냐? 이 가수를 결국 더기버스가 빼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게. 소속사 전 대표의 어트랙트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씨, 하나의 걸그룹을 두고 두 회사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주 제작사 멤버들과 관계가 더 돈독해, 이상하게. 그런 이유만으로 가스라이팅이 되느냐? 왜냐면 앨범 제작하면서 같이 밤도 새고 뭐 자주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꼬박 3년간 열정을 불태운 연습실에서 정식 인터뷰에 나선 전종환 팀장. 캐스팅 매니저 때부터 멤버들을 봤대요. 소속사 측은 왜 프로듀서 안씨가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하는 거냐? 멤버들이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발송한 건 지난 6월 16일, 2달 좀 넘었어. 내용 증명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인데요. 음원 수익 등 정산을 누락했다. 돈 안 줬다. 우리 돌려놓고. 음반 발매 및 연예 활동을 기획, 제작, 홍보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14일 이내에 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권 전속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될 것을 통보한다. 내용 증명이에요, 이게. 두 번째가 빠졌죠.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대. 14일 이내에 이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 소속사가 이상하게 생각한 점은 멤버들의 내용 증명 발송 날짜였다. 근데 뭐 내용 증명이라는 게 이제 법적 어떤 뭐 서류 이런 거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막연할 텐데, 내용 증명이 뭐냐면은 내 입장은 이래, 안 들어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라는 최후 통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종환 팀장 어트랙트에 있어요. 인터뷰해 봅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게, 이거 이상한 조항들이 좀 발견되더라고요. 소속사와 용역 계약을 끝내겠다고 밝힌 더기버스의 프로듀서 안씨가 피프티 관련 업무 관리자 계정을 넘겨준 날과 정확히 일치한대. 내용 증명 온 날이. 그러니까 어트랙트에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계정을 가지고 피프티 만들던 더기버스가 계정을 돌려줬어. 손 떼겠다는 얘기잖아. 계정을 돌려주면서 애들한테 내용 증명이 온다는 거야. 손 땜과 동시에. 이상하게 인수인계 절차도 오래 걸렸어요. 16일에 인계받자마자 바로 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확인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더기버스 직원들이 사용하던 6개의 계정을 삭제한 채로 이관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팩트체크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 아래서 더기버스 측 직원들이 사용했던 6개의 계정을 삭제한 이유, 백이사와 안씨에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알은 지금 더기버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단 얘기야. 이 내용이 안 나와. 본방송 보시면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트랙트 측에서 주장이 나왔잖아. 그럼 그 검증을 상대방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물어본다니까? 방송 내내 그래요. 방송 내내. 프로듀서 안씨의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직원들이 삭제한 소속사 명의 메일과 사내 메신저 등을 복구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소속사를 바꾸기 위한 계획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막 나와. 여기 보면은
미래의 그룹 매니지먼트 또는 레이블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밀이에요. 사업 주체가 수정될 수 있다. 사업 주체가, 에이전시가, 어트랙트가 수정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새로 만들어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식 메일 계정 앞으로 수신되는 모든 메일을 삭제한다는 조건이 된다. 뭔 소리냐면은 향후니까 지금 어트랙트에게 돌아간 메일 계정이야. 근데 어트랙트는 이 뒤로 PFT에 관련된 어떤 섭외 제안도 받지 못해. 왜? 방송 광고 제안, 섭외 메일이 받는 즉시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자동 삭제되도록 메일이 설정된 채 돌려준 거야. 더기버스가 이렇게 설정해놓고 어트랙트에 줘버린 거야. 이런 설정은 어떤 문제가 되냐? 전문가에게 물어봐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교수님인데 이 필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용하면요, 돌려받은 사람은 자기한테 오는 메일이라든지 보내는 메일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 상태를 훼손해서 준 거기 때문에 범죄라고 봐야죠. 메일로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업무 방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물어봐요. 실수로 저렇게 필터링 하기도 어려운 거죠? 저건 실수가 아니에요.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거를 더기버스에 안 물어본다니까? 이 사람들이 더기버스에 그 백이사라는 사람을 만나요. 안 대표는 뭐 이빨 아프다고 인터뷰 거절한 거는 기사로 다 봤을 텐데 안 대표는 전면에 안 나오고 백이사를 내세우긴 해. 근데 이거 안 물어본다니까? 물어봤는데 뺐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더 문제지. 소속사가 여기서 더 놀란 게 뭔지 알아? 프로듀서 안 씨가 한마디 상의나 보고 없이 큐피드 노래의 저작권을 자기 명의로 등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어트랙트 팀장 얘기를 그래서 물어봐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경에 걸쳐서 총 3명의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곡비를 지불하고 곡을 구매합니다. 그것은 저희 어트랙트의 PFT와 관련된 큐피드 프로젝트를 위해서 구입했던 거고요. 저희한테는 이런 방구 아무런 말도 없이 저작권을 몰래 사들이게 됩니다. 완전히 더기버스의 안 대표 소유가 돼버렸어, 이 노래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돈은 어트랙트에서 나왔어. 이걸 사는데 쓴 돈은.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에 돈 받아서 곡을 사놓고 지들 거로 등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뭐 분배 소유를 하든가 돈이 나온 사람이니까 심부름한 거잖아, 지금 더기버스는. 근데 어트랙트 몰래 자기 소유를 만들어 놨다니까? 자, 음원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 신고서입니다. 자, 볼게요. 큐피드의 한국어 버전은요, 안 씨가 10% 먹고요. 작사에서 10% 먹고 직원이 4% 먹고요. 키나라고, 이건 PFT 멤버예요, 멤버. 랩하는 애가 자기 랩 가사 쓴 거야. 0.5% 줍니다. 존나 짜네, 씨발. 그리고 작곡에서 안 프로듀서가 85.5%를 먹어요. 안 씨, 그러니까 직원도 사실상 뭐 더기버스라고 봐야겠죠. 안 씨가 99.5%를 이 곡의 수입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보드에서 떴으니까 외국 버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 버전. 안 씨가 작사에서 14.5% 먹고요. 작곡자로는 85.5% 먹어요. 외국 버전은 100% 다 먹어, 지가. 지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다 먹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트랙트는 뒤통수 맞은 거야. 자, 그러면 원작이 누구냐? 3명은 같은 스웨덴 음악학교 출신이다. 이 사람들이에요. 스웨덴 아이돌 서바이벌에 출연했던 아담 본 맨처, 그리고 이 사람은 공개 활동을 한 적이 없대.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루이스 우딘. 이 3명이 만든 거래. 이들이 작곡했다는 큐피드의 대목은 우리가 아는 히트곡 큐피드와 얼마나 다를까? 자, 비교해 볼 건데, 자, 여기서 이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이 생각은. 곡을 샀어도 뭐 편곡도 하고 이 곡을 좀 수정하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PFT 가수들이 부르기 좀 좋게 뭐 자기가 곡을 사왔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을 수는 있잖아. 정말 그런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거 제가 쓰는 편집 프로그램인데 원곡을 들어볼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건너 들을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PFT의 노래를 들어볼게. 여기까지인데 이 위에 있는 게 원곡이고 아래에 있는 게 PFT예요. 뭐 파형 보면 알겠지만 비슷해 보이죠? 자, 두 개를 동시에 들어볼게. 어떤 일이 생기나 들어봐봐. 같이 튼 거야. 동시에 가고 있는 거야.
같이 튼 거야. 그냥 부른 거야, 그냥 부른 거, 이거는. 그러니까 표절은 아니에요. 돈 내고 샀으니까. 표절은 아닌데, 이 안 대표라는 사람이 이만큼의 지분을 먹을 만큼 이 곡에 뭘 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수입을 이만큼 자기가 먹는 게. 근데 이거를 그 알이 지금 안 물어본다고. 자,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듣기에, 우리가 듣기에, 리듬이나 박자, 코러스까지 거의 다른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현직 작곡가에게 들려줘봤어요. 원곡은 좀 달랐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쓰는 것도 뭐 흔치가 않아요. 완전 그대로예요, 그대로. 저는 가사도 그대로 해서 개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비교해보니까 원곡의 영어 가사에 수정된 부분이 3부분. 요 3개 고쳤어, 3개. 왜냐면 피프티가 이제 좀 어리잖아. 19, 20이니까 안 어울리는 자기네 컨셉이랑 안 맞는 단어들이 있겠죠, 표현 방식이. 그런 거 3군데 고쳤습니다. 예술대 작곡가 교수인데 데모 버전의 가사는 대체로 완성된 가사를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대충 허밍으로 불러놓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데모 버전에 있던 영어 가사를 아무리 영어 버전이라고 하지만 영어 가사를 이대로 그냥 쓴다? 단어 몇 개 바꾼 것도 이 정도 바꿔서는 사실 제작 참여 명단에 오를 정도로 뭔가를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작사 작곡은커녕 편곡을 했다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데모곡과 발매곡이 똑같아요. 그러면 왜 안 프로듀서는 100% 작사 작곡했다며 자신을 저작권자로 등록했던 걸까? 이 의심을 어트랙트에는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더기버스에는 안 물어본다니까? 왜 편파인지 알겠죠? 자, 어트랙트 팀장. 저희가 큐피드 프로모션에 많은 자금을 집행할 거라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SNS나 틱톡,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가 많이 생기면은 저작권자가 가장 그 수익을 많이 먹습니다. 큐피드의 성공으로 프로듀서 안 씨가 엄청난 저작권 수익을 얻었을 거라고 어트랙트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안 씨가 음악 저작권 협회에 제출한 서류에 스웨덴 원곡자들의 서명은 위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곡을 훔친 거냐 지금 이 의심을 해야 되는 지경이야. 스웨덴의 그 3명은 이 상황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필적 감정사 말 들어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얼굴 이름 밝혔어요, 지금. 일단 형태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전반적으로 형태가 달라요. 동일인이 작성한 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소속사 측에서 더기버스의 대표인 안 씨와 핵심 임원 백이사 백 씨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어트랙트는 이미 고소한 상태예요. 고소는 고소고, 그래서 피프티를 계속 데리고 앞으로 활동을 할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지. 안 대표에게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저희가 고소한 상태고요. 백 이사에게는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안 씨와 더기버스의 직원은 정말 소속사로부터 피프티 멤버들을 뺏어오기 위해 오랫동안 철저한 계획을 세운 걸까? 그 의심이 너무 강하게 들죠. 취재가 한창일 무렵 프로듀서 안 씨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제보자 나옵니다. 과거 지인이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피프티가 3번째예요. 어트랙트 전 대표님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요. 2번째 피해자도 지금 학교 계단 청소하고 엘리베이터 청소하고 있거든요. 제보자가 소개해준 사람은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박 씨인데 안 씨에 대해 할 말이 많대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또 한참을 망설입니다. 며칠 뒤에 다시 만난 거야, 이게. 자기가 겪은 일을 털어놓는데 제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했거든요. 믿음이 갔던 이유는 안 대표가 갖고 있던 직함들이 이력들도 그렇고요. 이 W뮤직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워너뮤직이에요. 워너뮤직 제작 이사도 했고 C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티브 대표 맡고 있는데 자기가 제작하고 콘텐츠 기획했던 걸 그대로 들고 투자해서 같이 하면 바로 수익이 안정권으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년 전 안 씨의 경력이 좀 좋아 보이니까 믿고 20억 가까이 넣습니다. 그래서 연예 기획사를 설립해요. 이때 프로듀서 안 씨가 스카우트를 원하는 가수가 있었대요. 다른 소속사와 이미 전속 계약이 돼 있던 가수 S씨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 여자 가수잖아, 솔로 가수, 그죠?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 손승연이죠? 사실만 얘기하면 해당 가수가 소속사에서 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안 대표가 그 법무법인 비용을 저희가 감당하고 차후에 해당 가수에 대한 계약금 소송 비용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비용을 대고 소송을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프티가 욕먹고 안 대표가 똑같은 방식을 쓴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손승연 씨를 지금 욕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따로 파헤쳐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손승연 씨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뒤통수를 맞았던 걸 수도 있어. 손승연 씨는 어쨌든 자기도 활동해야 되니까 소속사를 옮긴 개념인 거지. 이 박 씨라는 연예기획사 전 대표가 돈 때문에 놔뒀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라 할 수 없어. 결국 가수가 기존 소속사와 계약 해지하고 박씨 회사로 소속사로 옮깁니다. 피프티 보면서요, 그 가수가 딱 떠올랐거든요. 되게 유사하게 닮았다고 진행 과정이. 그리고 그때 백대리와 안 대표, 그 당시는 백씨가 이 사람 대리였구나. 계획을 짜고 작업했던 거예요. 이후 4개 팀, 12개 음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부족한 자금을 대지 못하자 박씨는 소속 가수 잃고 빚만 떠안고 회사를 떠나야했다고 주장합니다. 박씨가 밀려난 그 자리에 생긴 회사가 바로 더기버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대리 이 사람 그래서 이사된 거구나. 그 건물을 그대로 뺏어갖고 간판을 바꿨어. 야, 진짜 이 사람 잠이 오겠나? 박씨는 최근에야 자기가 전 재산을 투자해 만들었던 음반들의 작사가 모두 안씨의 더기버스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 피프티 사건 때문에 얘기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알게 된 건가 봐. 그 당시에도 가수 내주고 회사 내주고 뭐 이러면서도 몰랐나 보네. 뭐 잘못해서 실수였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 생각만 계속 했나 보다. 저희가 만들었던 12곡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더니 전부 다 차곡차곡 챙겨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 음원 정산 내용들이 더기버스 쪽으로 갈 거라고요. 얼마가 되든지. 피프티 멤버들, 그들의 나이 봤을 때 선뜻 그런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까?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수들이 영악하게 어트랙트보다는 그래도 우리 앨범 내준 거 봤을 때 안 대표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용 증명 보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피프티 애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뽐뿌지를 누가 했다, 뒤에서. 정말 프로듀서 안씨는 10년 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큐피드의 성과와 그 성공을 이어갈 걸그룹 피프티를 소속사로부터 뺏으려고 한 걸까? 찾아는 갑니다, 이 얘기 물어보려는 또. 안씨가 아까 음원 얘기랑 그런 거 왜 안 물어보냐고. 미리 인터뷰 약속하고 방문했지만 막상 인터뷰 당일이 되자 안씨가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제가 말할 수 없어서 이 혀가 안 좋습니다. 이빨 핑계. 근데 이거는 사실이래요. 이거 봐. 거대가 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쓰고 이거 아파요. 원래 이거 안 좋으셨어요? 어까 아침에 희가 이렇게 나요. 그리고 안씨 대신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백이사입니다. 내가 볼 때 백이사 이거 총알바지야. 이 모든 의혹이 안씨가 짠 이 판이 사실로 밝혀지는 거라면은 백이사도 꼬리 자를 수 있어요, 이거. 백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일어난 거 나는 몰랐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너무 충분한 거잖아. 이런 걸 할 만한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자기가 좀 전면에 안 나오는 거야. 이 모든 의혹을 SBS라는 공중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이빨 아프다는 핑계로 안 해? 그녀는 더기버스가 걸그룹 피프티의 최초 기획부터 전반 기획을 총괄한 전문 집단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자, 1부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1부가 끝나는구만. 이게 지금 저희가 중간중간에 팩트체크하는 부분을 계속 끼워 넣는데 이게 저희가 뭐 따로 취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그리고 이 내용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하기 전부터 기사화 됐던 거야. 디스패치를 시작으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정도 취재력도 못 보여준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럴 만한 방송이 아니잖아. 살인사건 취재하는 거 보면은. 근데 여기서 왜 그랬냐. 이거는 음악 시장에 대해 좆도 모르거나 둘 중 하나야. 음악 시장에 대해 좆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연출을 한 걸 수밖에 없어요. 좆도 모른다고 하면 욕이나 좀 먹고 끝나겠지만 의도적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더기버스와의 관계에 한번 의심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런 지경이에요. 자, 2부 계속 보겠습니다. 1365회 피프티 사태 취재했던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제 비판할 때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주로 다루는 살인사건이 아닌 방송을 준비한 거예요. 철저하게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리뷰인 겁니다, 이번 편은. 자, 백이사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두둥. 사실 어트랙트의 전 대표님은 저희한테 대부분의 것들을 이름을 해줬어요. 연습생을 선발하는 것부터 그 훈련을 위한 과정을 구상하고 관리 감독하고 데뷔조의 멤버들이 확정이 되면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 세계관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A&R이라고요. 이거 음반 기획 및 관리라고 하는 건데요. 적합한 곡과 이들의 컬러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후 음원에 대한 발매부터 그 이후에 홍보를 진행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담당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트랙트에서 할 일을 더기버스가 대신해 준 것 같잖아.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게 사실이긴 한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은 어트랙트가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인턴 사원처럼 단기적으로 이번 앨범만을 위해 참여한 회사인 거야. 거기에 권한을 많이 줬을 뿐이야. 니네들이 뭐 다 만들어냈고 니네가 짱짱맨 이게 아닌 거야. 더기버스는 지금. 이게 용병이라고, 용병. 근데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어트랙트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프로듀서 안씨가 소속사 어트랙트 전 대표를 처음 만난 건 이제는 더기버스 시점으로 얘기가 나와요. 당시엔 피프티라는 걸그룹도 소속사 어트랙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트랙트에 소속돼 있는 더기버스. 예, 이게 맞아요. 어트랙트가 생기면서 더기버스를 끼고 피프티를 만든 겁니다. 어트랙트 거지. 그러면 얘네 노래도 어트랙트 거지. 근데 더기버스가 음원, 그 안 대표가 음원 수익을 왜 먹냐고. 자기가. 어트랙트 돈으로 나와서 다 제작한 건데. 더기버스는 그냥 월급 받는 단기 사원일 뿐인 거야. 이 앨범에서. 전 대표와 신인 걸그룹만을 위한 소속사 어트랙트 설립을 논의하고, 설립 단계부터 논의는 있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작한 거는 용역 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작한 건 자기들이었다 라는 게 백이사의 주장인데, 당연한 거야. 이게 뭐 무슨 억울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당연한 거야. 실질적으로 제작을 했지만 니네 소유는 아니야. 돈이 니네한테 나온 게 아니고 애초에 약속이 제작에만 참여하라는 거잖아. 뭐 엄청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더 들어보자. 열과 성을 다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라고 정말 진심 어리게 말하고 싶고요. 이 업무의 범위를 더기버스의 한 4-5명 되는 직원이 다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트랙트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일 시켜놓고 지원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소수가 다 담당했다. 우리 대단하다 아니야. 우리가 엄청 고생했다 아니야. 결국 지금 더기버스가 말하는 거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피프티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팀을 만들기까지 진심을 다했대. 뭐 알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돈 받았으니 일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소속사에서 제안하기 전에 용역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 사실 전 대표가 어트랙트를 설립하고 큐피드라는 앨범이 나오기까지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금난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보고 드리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적이 잘 없었대.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외상 제작을 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과정에서 정말 힘이 들었어요. 자금난에 시달렸다는 백이사의 얘기는 피프티에 80억 투자했다는 소속사 측 얘기와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니네들이 일을 하면서 집행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더기버스에서. 그 내역을 보여주면서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말뿐이야, 말뿐. 우리 얼마 받아서 얼마 힘들게 일했어요. 이게 없어, 내역이. 자, 팩트체크 3번째 여기서 들어갑니다. 더기버스와 안씨는 자기들 말만 따나 어트랙트가 돈을 제때 안 줘서 본인들이 외상으로 프로듀싱 했다고 표현할 만큼 월급 받는 처지고, 피프티의 투자금 영원인 안 대표가 멤버들과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에 왜 관심을 갖는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억울했다는 말만 하고 있어. 수상한 거에 대한 질문을 안 해봤다는 거야. 더기버스가 이만큼 억울해하고 있어요 라는 목소리를 그냥 전달해주는 느낌이야 지금 이 인터뷰는. 80억 투자하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집 데뷔 앨범은 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규모가 한 10억 정도 저희가 사용한 게, 그리고 싱글 큐피트라는 곡에 대해서는 12억 정도, 기타 진행비 이런 거 더하면 한 25억 수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듀서 안씨 측이 이 말의 신빙성을 갖기 위해 소속사 전 대표와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해요. 이겁니다. 어트랙트예요, 이 사람이. 노란색이 더기버스. 안 대표, 미국 쪽에서 선급이나 투자는 아직 안 되나요? 노티 준비해 보려고요. 미국 쪽이 브레이크 시즌이라 준비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되고 있다. 오늘 워너뮤직 글로벌과 국내 레이블 시스템 논의했고요. 내용 정리해서 보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 대표가 구조를 잘 짜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뭘 증명해. 이걸로 전 대표가 실제로 80억 투자한 게 아니라는 게 뭐가 증명이 되냐고. 아니 그 알은 이거 준비하면서 이 카톡 내용 보여주면은 80억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금난 해소 위해서 해외 음반 유통을 맡은 미국의 거대 음반 제작사 워너뮤직과 구체적인 협업을 모색 중이었다는 프로듀서 안씨. 근데 큐피드의 성과가 좋아지고 여기저기 투자 제안이 많아지자 모든 상황을 보고받던 소속사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대요. 전 대표가 입장을 바꿨대. 빌보드에서 애들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안 대표,
나의 꿈은 직상장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같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더기버스 대표가 대표님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서 그리신 대로 가세요. 대표님 선택이니까요.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잡은 프로모션 말일까지 잘 마무리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하겠다. 손 떼겠다. 가는 길이 다르면은 중간에 떼도 불만 없다라는 태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입장이 달라서 갈라서는 거지 뭐 돈 문제가 아닌 거야. 뭔 소리라는 거야. 두 회사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용역 계약을 종료했을 뿐 피프티 멤버들이 그날 바로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할 줄은 몰랐다. 백이사도 몰랐대. 더기버스에서도. 무엇보다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건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만 멤버들과 소통한 게 아니고요. 어트랙트 소속의 매니저님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잘할 거예요. 주장이죠. 이것도 그냥 주장. 숙소에서 24시간 함께 숙식하고 피프티 멤버들을 밀착 관리하던 매니저팀은 더기버스와 상관없는 소속사 어트랙트 측 직원들이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큐피드의 저작권을 프로듀서 안씨와 더기버스 소유로 돌려놓은 이유는 뭘까? 물어보네 이제. 자, 물어본다. 실제 국외 저작자들은 저희에게 모두 다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절차에 관해서 다 대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트랙트가 니네한테 곡을 사준 거냐? 사서 가지라고 준 거냐? 선물로? 돈 주고 사와잖아. 사와서 제작하라는 권한을 준 거지. 소유까지 하라는 권한을 준 건 당연히 아니지. 이 가수가 부른 건 당연히 회사 거지. 니네가 왜 주니까. 그러면서 지적 재산 양도 계약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계약서를. 지정된 권리인들은 양수인이 음악 저작물을 각색하고 편곡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차 저작물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근데 이 사인은 아까 봤듯이 위조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 계약서의 사인이. 실제로 더기버스와 스웨덴 원곡자들 사이에 작성된 저작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과 이후 대리 서명 등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대. 근데 이 계약이 문제는 안 되죠. 이상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이면. 자, 이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지적재산권 일체를 다 양도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스웨덴 걔네들은 앞으로 이거 우리 노래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 계약을 한 거예요. 돈을 좀 받았겠지. 일체를 다 양도한다는 건데 이상하긴 하죠. 창작자 입장에서 로열티를 계속 받는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좀 곡이 뭐 망한 곡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사가지 싶어서 줘버려 씨발. 로열티를 받는다고 해도 애초에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게 이득일 것 같아. 뭐 그런 판단일 수도 있어. 창작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했거나 본인 가치를 좀 낮게 봐서 넘겼을 수도 있다. 불공정하다는 말은 나올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다. 자, 네 번째 팩트체크. 어트랙트 자금으로 구입한 곡에 양수도 계약서가 있으니 상관없다는 식이에요. 돈은 전 대표가 냈어요.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어트랙트에서 나온 돈을 왜 더기버스가 수익을 먹고 있냐 이거야. 투자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것도 안씨가 몰래 했다는 거야. 어트랙트 몰래. 근데 심지어 적법하게 샀는지조차도 의심받고 있어. 사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100% 먹는 것도 웃긴 게 뭐 곡을 그렇게 수정한 게 없어요. 저작권자라고 할 게 맞아? 싶은 정도야. 또한 백이사는 안씨가 적법하게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강조해. 근데 어트랙트 자금으로 구입한 곡의 소유자가 안씨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 이게 그 알이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지금 엔터 업계나 뭐 창작 영역에 대해 우리가 뭐 빠삭해가지고 씨발 상상해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 근데 취재가 밥 먹고 사는 직업인 사람들이 이걸 왜 안 물어보냐고. 무엇보다 큐피드 흥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저작권자인 안씨와 더기버스가 아니라 소속사 어트랙트라고 주장합니다. 백이사가. 더기버스도 아니고 안씨 혼자 수입을 올린 거 아니냐? 근데 백이사는 어트랙트라네? 만약에 100억 정도의 매출이 났다고 하면요. 음반 제작사가 50억에 대한 것, 그리고 저작권자는 10억, 10%에 가까운 수익을 수령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음원 수익은 음원 서비스 업체가 수수료 35%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서 읽을게요. 100억이 났어. 그러면은 서비스 업체 뭐 멜론 뭐 이런데, 벅스 뭐 이런데 35%를 제한돼. 그러면 75억 남는 거죠. 가수 등 실현자에게 6.25%, 뭐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 계산하는데 저작권자가 10%니까 뭐 한 7.5억 정도 먹었겠네요. 안씨가. 그리고 소속사에 가장 많은 한 50% 가까이. 그러니까 한 30억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어트랙트가 먹었다는 게. 더기버스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한 곡으로 히트하면은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은 소속사 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 어트랙트 아니냐? 그러면 업무 메일 삭제하고 상의 없이 저작권을 취득하는 등
멤버들의 소송 제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어트랙트 주장에 어떤 입장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물어봐요. 더기버스 측에서는 이 소송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배 기사가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이없어갖고 여기서 또 어이없어 해.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배 기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짜로 제가 무슨 말하든지 모른다고 하든 안다고 하든 뭘 하든 다 와전될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는 이 자리에 왜 나왔니? 뭐 하러 나왔니? 이거 출연료 얼마 안 돼. 왜 대표 대행으로 나와가지고 이사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사가 대변할 수가 없는 거야? 야 뭐하냐? 뭐해? 뭐 씨발 여기 웃음 지으러 나왔어? 뭐야 이거 지금? 뭐야 왜 그래? 왜 말해? 뭐 씨발 진에 관련된 서류는 아니고 음원 유통 수익 배분 씨발 그냥 업계 관행을 그냥 PPT 만들어 왔어. 니네 서류 보여줘. 니네 서류. 그래서 얼마 오고 갔는지. 그걸 왜 안 보여주냐고. 그 알은 왜 그거 보여달라고 안 하냐고. 그리고 또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려고 더기버스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다시 인터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뒤 안 대표 이 사람 안 나타나. 출연 다음 주 요청했던 거 관련해서요.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대표님은 치아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치아도 치아인데요. 사실 심리적으로 인터뷰하기까지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일로 심리적으로 뭐 위축됐으면은 대표를 하질 마. 음반 시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개빡센 데인데 뒷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업계 소문 같은 거 헛소문 같은 거 이간질 개심하고 거기서 버틴 사람이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심신이 고단하기는 씨팔? 뭐 하는 거야? 소속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피프티 멤버들은 80억이나 투자한 소속사 대표를 배신했다며 여론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니네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미국에서 공연했어 니네들. 바비 OST 부르면서 빵 떴어 진짜. 지금 존나 바빠서 잠도 못 자 니네 지금. 헬기 타고 다녔을지도 모른다고 니네 공연하려고. 그때부터는 돈방석인데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지네 배를 스스로 갈랐어. 뭐 니네 뭐 사무라이냐? 할복을 해서 지들이. 할복돌이야 할복돌. 지들 배를 지들이 가른 거야 지금. 소속사와 외주 제작사 그리고 피프티 멤버들을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제보자가 찾아온 건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근데 이 사람 내부 관계자라는데 이거는 참고로 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내부 관계자는 그 아래서 내보낸 자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쓴 거예요 만들면서. 내부 관계자라는데 뭐 C8 어디 관계자인데 네가 대체. 네가 그냥 뭐 백이사 동생인지 뭐 안 대표 남친인지 뭐 알게 뭐냐 내가. 뭐 어디 관계자인데 뭐 내부 어디. 애들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냥 몇 년이고 지하에서 연습한 것뿐인데 애들 욕을 진짜 존나 많이 하고 한 멤버는 중학생 때부터 연습생 들어가가지고 지하에서만 있었거든요. 애초에 춤이랑 노래밖에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게 내부 관계자가 입에서 나올 만한 수준의 이야기인 거야? 이 뭐노? 최소 3년에서 7년. 데뷔하기까지 멤버들이 쌓아온 수많은 노력이 소속사와의 분쟁 이후 너무 쉽게 매도된 것 같아 안타깝다. 소속사와 프로듀서 안씨 사이에 오가는 언론 공방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프로듀서인 그 안씨가요. 이 걸그룹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부 관계자는 근데 맞는 것 같아. 우리 더 큰 거 해야 돼. IP 사업 해야 되는데 음원 지식 재산권 사업을 한대. 걸그룹 제작해서 투자받고 우리는 걸그룹 제작 사업을 끝낼 거다. 원래 돈은 그렇게 버는 거야. 애들이 너무 안 돼서 근데 사업을 접을 거야. 이제 갓 데뷔하고 일쯤 됐는데 이제 사업을 접을 거라니. 그랬는데 큐피드가 갑자기 너무 잘 돼버렸던 거래. 더기버스가 외부에서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어요. 이게 워너뮤직 얘기하는 겁니다. 주력 사업이 음원 IP 사업이래. 그런 이유 때문에 큐피드의 저작권을 산 거기도 한데 웬걸? 예상 밖으로 개대박이 난 거야. 그리고 어트랙트 전 대표도 실질적으로 애들이 데뷔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이런 자세는 아니었다. 월말 평가 한번 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 사람 더기버스 쪽이네. 프로듀서 안씨도 소속사 대표도 그다지 억울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프티가 그토록 원하던 팬덤이 처음 생긴 것도 큐피드로 이름을 알린 뒤래요. 뭐 어쩌라는 거야. 팬덤이 생긴 게 이 상황에서 왜 중요해. 자, 그래서 팩트체크하는데 이건 디스패치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전에 이미 낸 기사를 갖고 왔어요. 어쨌든 기사가 나올수록 좀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야. 더 많아져야 되잖아, 정보가. 근데
디스패치가 먼저 나왔는데 기사가 그거 사실 그 뒤에 취재를 했는데 디스패치의 내용을 참고를 안 했는지 존나 더 미흡해. 더 뒤에 나온 공중파 TV 프로가. 자, 디스패치가 어트랙트의 2년치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기사를 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23차례의 평가가 진행됐는데 어트랙트 일정표예요. 보면은 평가 날짜 뭐 시간 다 써있어. 무슨 평가를 하는지 다 써있고 2년치 일정표예요. 중간 점검 월말 평가 23번. 그러면서 피프티 최종 멤버 4명 확정했어. 이게 어트랙트의 일정표가 여기 있는데 뭘 월말 평가에 뭘 안 왔다는 거야. 이 얘기가 맞냐고. 어트랙트는 증거를 보여줬어. 근데 지금 이 사람 더기버스 측 같은데 말만 하고 있잖아, 말만. 자, 지난 2022년 4월 최종 멤버 4명 정해집니다. 5월에 영어평가 있었고요. 6월 데뷔곡 준비평가. 영어평가는 뭐 특이평가 같은 건가 하는 건가? 전 대표는 피프티 선발 과정인 2020년 12월 24일 월말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자,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안 왔다 그랬지? 그 내부 관계자. 이게 뭐노? 야, 내부 관계자야. 이게 뭐노? 여기 전홍준 대표 버젓이 있는데 하얀 마스크 이거 KF 한 95 되는 마스크거든요. 안에 있는 거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쓰는 거. 코에서 목젖까지 닿는 거. 뭐노? 여기 있는데? 뭐노? 설명되노? 디스패치가 이걸 먼저 냈는데도 불구하고 후발 취재자잖아.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하는 거야? 이 뭐노 여기 있는데? 여기 백이사 여기 다리 꼬고 있고요. 어트랙트 팀장, 아까 그 인터뷰한 분인가? 여자분이네. 캠프 대표는 뭔지 모르겠고. 어트랙트 매니저가 이 사람인가봐. 아까 처음에 연습실에서 인터뷰했던. 더기버스 본부장 있고 영어교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래 등장한 내부 관계자는 저 사진에 없어. 이 현장에 없던 새끼가 나와갖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야, 그 알 뭐하냐 지금. 내관자 너 뭐해? 얘 누구야? 아니 뭐 상식적으로 명함이라도 한 장 받고 취재했을 거 아니야. 어트랙트 소속으로 월말 평가 참석한 김 팀장과 최 매니저는 저 내부 관계자가 진짜 내부에서 이런 사람이 맞냐 되묻기도 했어요. 월말 평가 일정은 백이사가 조율했대. 백이사 카톡이네요. 대표님, 저희 아이들 보컬 랩, 댄스 뭐 평가 뭐 이렇게 시간 물어봐요. 14일이요. 센터에서 진행할게요. 네, 감사. 뭐 날짜 던졌고 전 대표가 평가일을 고르면 백이사가 다시 더기버스에 날짜 전달해서 열었다. 다음은 4월 월말 평가 당일 대화래요. 헤매 완료했습니다. 대리님, 아이들 립 바를 거 조금만 챙겨달라고 해주세요. 완료했어요. 오늘 전 대표님 딸꾹질 안 멈춰서 월평 때 조금 이해해주세요. 뭘 예정이네. 이미 다 뭐 얘기 나왔네. 전홍준 대표의 딸꾹질까지 공유가 되고 있네. 월말 평가 뭐 일부 중간 점검은 빠질 수도 있지. 그래, 대표가 뭐 할 일이 많잖아.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가수만 챙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더기버스를 고용한 거고 애초에. 디스패치는 이거 내면서 복수 관계자를 통해 크로스 체크했대. 교차 검증. 여러 명에게 물어봐도 같은 얘기네. 그래서 기사 낸 건데. 그 알은 뭐야 이 내관자 얘는. 이 뭐야. 누구 아는 사람이야 대체 이거. 더기버스 쪽인 것 같은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들은 왜 돌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걸까? 소속사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로 큰 상처를 입은 멤버들이 아직 카메라 앞에 나타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설명에 나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피프티 가수 4명 애들, 걔네들의 소송 대리인이에요. 여러 가지로 가족들하고 멤버들 사이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정 기일도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 또 무슨 일을 할지 걱정하는 것 같아요. 피프티의 공식 활동이 중단된 게 5월 2일이에요. 멤버 중 한 명이 건강이 악화됐어요.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소속사와의 갈등이 시작된 건 훨씬 오래전부터라고. 멤버 중에는요, 사실 데뷔 전부터 이미 증세가 있던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도 계속 연계된 부분이 있어요. 데뷔 전부터 트레이닝 과정을 직접 봤던 지인들은 멤버들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를 기억하고 있어요. 트레이너들이 나오는데 이 트레이너가 어트랙트에서 고용된 건지 더기버스에서 고용된 건지 그게 밝혀져야 왜 이런 입장인지도 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게 어트랙트가 좀 이상하다는 방향이야. 지속적인 다이어트 강압이 있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죠. 진짜로 몸이 아팠던 친구는 지우랑 미정이가 있는데 그래서 미정이는 수술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해서 활동 끝나면 수술한다고 했고요.
예, 철우는 아마 데뷔 전부터 좀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몸이 그래서 치료받으러 본가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이어트 강압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 제 카페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는데 자, 피프티 이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다른 부분 캡처이고 피프티가 지금 먹부림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이돌의 식단이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먹는 걸그룹이 어딨어요. 개야무져. 무슨 먹방 유튜버 같아. 이게 개야무져. 개야무지되니까 이게 멤버들 이름이에요 이거. 야 국밥 때려 지금. 뭔 다이어트 강압을 안 하고 100이냐고 지금. 그 결과가 얘네들 뱃살이 이렇습니다. 아니 데뷔도 못하는 연습생만도 못해 지금 몸매가. 얘네 국밥충인가 봐. 이게 야무지게 먹네 아주. 전날 술 먹었나? 이게 개야무져. 이게 뭐야. 다이어트가 강압 적이래야 돼. 자율에 맡겨야 돼. 근데 거기다 대고 다이어트 강압이 있으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았다고? 야 이렇게 먹는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어? 아니 뭐 입 짧은 햇님이야 지금. 뭐 이렇게 먹어 지금 이거.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애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대. 그러니까 이거야. 혼날 짓 해놓고 혼내니까 혼내는 게 힘들다. 결국 이거 아니야. 근데 정작 또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소송을 결심한 이유는 따로 있대. 활동이 중단될 무렵 소속사로부터 많은 올해일 일정 분기 정산표. 결국 돈 얘기 나오는 거야. 이러면 이해될 수 있어. 돈 정산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 이러면 이해될 수 있는데 들어볼게요. 데뷔 앨범 나온 게 2022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음원 수익이 정산서에 표시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멤버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은 되게 많은데요. 음원 수익은 아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데 정산표를 4명이 25,000원씩 받았다는 거야. 10만원 나왔다는 거지. 피프티에게 정산이. 출연료로. 그것도. 음원 수익이 아니라 출연료로. 음반과 음원 수익이 아예 없대. 이러면 여러분도 여기서는 빌보드에서 대박 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팩트 체크 갑니다. 2022년 디스패치가 낸 건데 해당 분기 정산서인데 실제로 4월 정산서에 따르면 음원 음반 0입니다. 음반과 음원 수익량이 0이야 0. 이거는 더기버스의 잘못이래요. 피프티의 정산을 담당한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다. 이 사람이 더기버스 소속인가 봐. 심지어 더기버스는 2022년 2분기부터 9개월간 정산서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자, 다음은 더기버스 안성일이 전홍준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대표님 죄송해요. 확인해보니까 시기 맞지 않게 지연돼서 전달된 걸 확인했어요. 2분기 정산부터 아티스트에게 공유가 지연됐고요. 아티스트 날인이 늦어지니까 부모님들께 전달이 늦어진 것 같아요.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확인이 늦어져 아직 회신을 주지 못한 채 현 팀장에게 자기네 어떤 뭔가 담당하는 팀장인가 봐 업무 인수인계가 됐어요. 전속 계약 후 회사 브랜딩부터 데뷔 앨범 제작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며 이와 같은 부분을 더 면밀히 체크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자기네들 차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 대표가 이해했다. 더 잘하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지금 템퍼링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쩌면은 더기버스가 피프티 빼갈 생각이었다면은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정산을 실수라고는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적어놓고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야, 푸티야, 봐봐. 니네 지금 사장님이 니네 이만큼 주네. 이거 지금 맞니? 니네가 볼 때? 니네 지금 빌보드에서 지금 지리고 있는데? 야, 푸티야. 읽어봐. 니네 4명 다 앉아갖고 와봐. 니네 25,000원 준대 한 명당. 이게 맞냐고. 나 이거 참을 수 없다. 나 인간 안 대표. 너희들을 위해 나설게. 이런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는 거야 지금 더기버스가. 고의적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트랙트에서는 가스라이팅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트랙트가 정산서 수정해요. 4월 정산에 빠진 음원 음반 수익 5월에 정산서에 추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5월 정산이 5,500이 나왔네요. 수익 금액이 5,500이고 지출 금액이 1억 3,900이에요. 그래서 8,400의 손실이 났고요. 7억이 마이너스인데? 뭔지 모르겠다. 내가 회사 일을 안 해봐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출 항목 중에 가장 큰 곡비는 안 씨에게 지급이 됐어요. 안 씨가 프로듀싱 비용으로 5억 7,900을 받았대. 뭘 프로듀싱 한 건지 모르겠네. 곡도 그냥 통으로 사와가지고 부르게 했는데 그냥 음정 처리 같은 거 본 건가?
자, 근데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선급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걸그룹 투자 비용 합계표인데 직접비라는 게 있어요. P40에게만 들어간 30억. 그리고 P40 외 21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33억이 잡힌데 간접비라는 거야, 이거는. 직접비는 아이돌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 밥도 먹여야지, 뭐 잠도 자야지, 애들 숙소 비용, 뭐 보일러 틀어야 되지, 뜨거운 물 나와야 되니까, 애들 뭐 스타일링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간접비라는 거는 P40 외에는 뭐냐면은 그 백이사 월급, 뭐 어트랙트 매니저 월급 이런 것들인 거야. 이 66억 되고, 그리고 어디서 받은 돈이 16억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80억이라는데? 2023년 5월 정산서를 보면은 A 멤버의 누적 정산금이 마이너스 7억이 나왔대. 그러니까 28억이 직접비로 쓰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어트랙트가 파산하면은 이 돈은 그러면 멤버들의 채무냐, 누적 정산금이 마이너스 7억이라고 해서 아니지. 그룹이 실패하면 대표가 망해요. 가수들은 갚을 의무가 없어. 반대로 전체 수익이 누적 비용을 초과해. 그러면 그때부터 정산을 받는 거야. 가수들이 돈을 받는 거야. 전속 계약에 따라 7대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야.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P40를 키우기 위해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이 구조 방식을 설명하는 거야. 80억 들어가잖아. 그래서 가수를 키웠어. 80억이 지금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가수는 지금 80억을 벌어와야 돼. 그러면 0이고 80억이 넘어갈 때부터 정산을 받는 거야. 수입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가수들이 갚는 게 아니지. 이거를 지금 가수들이 갚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소속사에 빚졌다고. 가수들이 갚는 게 아니죠. 내가 너한테 투자할 테니 네가 활동을 해. 그래서 돈을 만들어내. 그걸 우리가 나눠 갖자야. 단 내가 투자한 돈부터 먼저 메꾸고 내가 투자했으니까 너희들도 투자를 했으면은 분배해서 메꾸겠지. 근데 얘는 투자가 0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한 것부터 회사니까 메꾸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7대3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멤버들이 일찍 망했잖아. 그것도 메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인 상황인 거야. 근데 C8 그걸 가지고 지금 멤버들에게 정산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거야. 니네가 뭐 방송 활동이라도 했냐? 뭐 어디 드라마를 나왔어, 뭐 음악 방송을 찍었어, 뭐 런닝맨을 나왔어, 뭐 했어. 그냥 빌보드에서 음원 떠가지고 음원 수익이 나고 있잖아. 그 스트리밍이. 그건 씨발 또 다 안 대표한테 들어가고 있잖아. 어트랙트도 번 게 없어요. 뭘 정산을 해줘. 가수들은요, 갚는 게 아니고 활동을 통해 우리한테 들어간 돈을 메우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빚이 아니야. 만약에 얘네가 망했어. 그럼 이거 빚으로 안 남아. 회사가 갚으라고 안 해. 전홍준 대표의 빚이야, 여기 나온 대로.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손해를 본다면은 그냥 시간밖에 없겠지. 시간 손해. 연습생 활동한 거, 음반 뭐 녹음하던 시간, 춤 연습 시간 이런 것들을 손해 볼 수는 있겠지.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야 얘들아 구독자들아 내가 이런 사업할 건데 아니 니네들은 돈 내는 거 아니야. 내가 한 100억 투자할게. 너희들한테. 그 돈으로 너희들 공부도 하고 뭐 집도 구해서 살아. 그러면서 취업 활동을 해. 그리고 취업했지. 그걸 가지고 너는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을 내 투자금부터 줘야지. 내가 투자했으니까. 단 근데 너희들이 취업에 실패했을 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아야. 이거라니까? 빚이 아니야. 애초에 빚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어트랙트가 P40에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투자인 거지.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은 돈을 빌려준 거지. 그때는 갚는 게 맞지. 빌려줬다고 하니까. 투자잖아, 투자. 회사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더 받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멤버들이 빚을 갚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씨발 전 대표 19, 20살짜리 애들 돌려가지고 지가 앨범 제작 못해서 처망한 주제에 애들한테 돈 갚으라고 하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자, 이유를 묻고 따지는 과정에서 멤버들과 가족들은 P40 음원 수익이 소속사가 아니라 엉뚱한 회사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어트랙트가 아니라 B엔터사입니다. 새로운 회사 나오죠? 어트랙트 전 대표의 또 다른 회사래요.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소속 가수는 없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회사가 음반 유통사로부터 90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게 있는데 P40의 수익이 모두 그 돈을 갚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거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돈을 갚는데 B 회사로 돈이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갚고 씨발 그 다음부터 나는 수익이 순이익이잖아. 순이익. 아니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니까. 자, 여기서 변호사가 얘기해요. 피프티 애들 변호사. 자기 소속사도 아닌 다른 회사의 채무를 위해 피프티 음원 음반이 제공되고 그 수익이 상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이 없고요. 어떤 동의 절차도 없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가 피프티에 투자했다는 80억 원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사가 주장해요. 서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말로만 주장한다니까? 발매된 앨범 숫자를 생각할 때요. 80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문의할 수밖에 없고요. 직접비가 30억이고 간접비가 50억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또 나중엔 직접비, 간접비 포함해서 한 63억 된다. 나머지는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뀝니다. 이건 뭐 애둘러 표현했을 수도 있고 여긴 이 말이 사실이면 어트랙트가 조금 여기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긴 해. 소속사의 호소와 다르게 멤버들은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구조와 자신들의 음원 수익으로 갖고 있는 수십억 원의 빚의 정체를 알고 싶을 뿐이라고 하는데 아니 멤버들이 C8 회사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서 뭐해. 계약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이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재용한테 저기 제드래곤님, 드래곤제 지금 이거 회사 채무가 이만큼인데 이거 돈 어디에 들어간 건가요? 이거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알바노야. 얼마가 피프티를 위해 쓰였는지 알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이제는 알 필요가 있겠지. 소송 전이니까.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쓰인 금액이 얼마여서 우리가 갚고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팩트체크 7번째. 어트랙트와 멤버들 사이의 계약서가 까졌어요. 이걸 통해 연예 활동의 수익은 먼저 멤버들의 활동에 대한 투자비 가운데 직접비를 공제한다. 그리고 회사와 멤버에 각각 7대3으로 분배되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아까 본 그 내용이에요. 직접비가 이제 멤버들에게 직접적으로 쓴 돈, 숙식, 의상, 교통, 공연, 음반비.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돈. 그리고 간접비는 회사 운영을 위해 들어간 얘네들한테 숙식하려면 밥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주는 월급, 의상비도 디자이너가 필요할 거냐. 그 사람 월급, 교통비도 뭐 차 기름값 이런 거지. 공연비도 뭐 무대 세트비, 제작비는 뭐 그 안 대표 월급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간접비는 멤버들이 갚는 게 아닙니다. 간접비는 직접 비만. 그러니까 간접비는 그럼 누가 갚아?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발생한 직접비가 30이라고 할 때 수익이 100이면 여기서 직접비를 먼저 빼요. 직접비부터 갚는 거야. 피프티에게 들어간 돈부터. 그리고 70을 회사와 멤버가 7대3으로 나눠. 그러면은 회사는 49를 받고 멤버는 21을 갖게 됩니다. 근데 수입이 32 하면 어때? 공제하고 남는 돈이 없어. 직접비를 메꾸느라 바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피프티는 왜 정산이 안 됐냐면요. 직접비를 메꾸기 바쁜 상태인 거야, 아직. 아직 순이익을 못 냈어. 활동은 없잖아, 활동이. 이제 막 활동을 하려 그랬는데 니네가 씨발 내용 증명 보낸 거 아니야. 니네가 이제 바비 OST 부르고 미국에서도 존나 부를 거 아니야. 앨런쇼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광고 개 들어오겠지. 그 활동을 했을 때 그 돈이 온전히 너희 거였을 거야. 온전히 아니겠다. 거기에 30%가. 그때부터 정산인 건데 정산 직전에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정산을 왜 안 해줬냐고. 인제부터 순이익인데 이 바보들이. 아까 말한 그게 맞아. 얘네들은 사무라이야. 할복을 했어 지금. 이 경우에 공제되지 않은 직접비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갖고 있어. 애들의 빚이 아니야. 가수들의 빚이 아니야. 멤버들이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령 수익이 100이 아니라 10이라면 10을 공제하고 남은 직접비 20은 회사가 안고 있는 빚이지 멤버들은 상관이 노노해. 그러니까 멤버들은 금전적인 적자를 볼 일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수익이 직접비보다 많을 때 지급받는 구조인 거예요. 어트랙트가 이 계약서를 밝힌 겁니다. 근데 멤버들이 소속사를 나가거나 연예 활동을 그만두더라도 평생 갚아야 할 굴레인 것처럼 묘사했어요. 누가? 그것을 알고 싶다가 하나의 K-팝 그룹이 탄생하고 화려한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자, 문화평론가. 아유, 굉장히 이 빵모자가 잘 어울리시네요. 김유나 씨. 5명 데뷔시키려면 그에 비해 한 4, 5배 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1, 2년, 올해 4, 5년 이상 되는 어떤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죠. 스텝이 한 25명 붙으니까 30명의 한 5년치 의식주비를 말하는 건가 봐. 데뷔조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목돈이 들어간다. 음반 녹음에도 수억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난 궁금하네 이게. 이 기계가 비싼 건가? 앨범 만들려면 4, 5곡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내놓고 우리 1집이에요 이렇게 좀 모양 빠지잖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찍어야 되는데 아무리 싸도 요즘에 1, 2억 해요. 최근에 자체 제작 콘텐츠라고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K-팝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소속사는 최소 10, 대형 기획사는 100억 이런 거액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보면 어트랙트는 80억이라고 주장하니까 지금 사실이면 굉장히 많은 중소엔터에서 많이 지금 넣은 거예요. 약간은 도박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 가능성이 낮은 만큼 성공하면 그만큼의 많은 금액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는 거야 지금. 지금의 아이돌 엔터계가. 한 해에 데뷔하는 K-팝 그룹이 100팀. 갑자기 이런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만큼 경쟁이 빡세니까 성공이 어렵다. 자, 어쨌든 뭐 소속사들은 그러면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냐?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선급금이라는 거예요. 땡겨 쓰는 거야. 음반 유통업체가 앞으로 판매할 음원을 담보로 소속사에게 미리 거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어. 근데 장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한테 장비를 빌려간 거 갚아야 되잖아. 그게 선급금이에요. 방송 장비를 사서 방송을 시작하면 정말 좋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장비를 빌려서 한 거란 말이야 나한테. 그럼 나한테 갚아야지. 그게 선급금이야. 근데 취재 중 만난 전직 아이돌들은 모두 이 선급금이 소속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한대요. 자, 전직 아이돌 가수인데 어차피 저희가 갚으니까 그게 계약서에 있어요. 앨범 제작하면서 빚이 쌓였는데 좀 벌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메꿀 수가 없죠. 못 받는 거예요. 수익이 있어도. 데뷔하고 5년 동안 빚이 14억 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계약을 잘 못한 건가? 어트랙트 측의 계약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예외 상황인데? 근데 마치 지금 계약서가 공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은 피프티가 마치 소속사에게 빚을 지고 갚아 나가야 되는 것처럼 표현해놓고 이런 인터뷰를 갖다가 넣었어요. 다음 장면에. 뭐야. 편파 방송이지. 왜곡 방송이고. 오보지 오보. 소속사와 가수의 전속 계약서에 따라 음반 판매와 방송, 공연 등으로 벌어지는 모든 수익이 소속사가 사용한 비용을 먼저 갚는데 사용이 된다. 당연한 건데? 피프티의 소속사가 선급금을 조달한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다 빠졌는데 이 설명을 해요. 선급금 같은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슨 연출을 하냐면요. 이런 연출을 했어요. 홀덤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마치 이 구조가 도박인 것처럼 묘사를 했다니까. 이 엔터업계에서 이 돈을 굴리는 방식이. 존나 웃긴 짓 한 거야. 이 장면이 한 3번 나와요. 지금 그 알 방송 내내. 돈 얘기할 때마다. 이게 홀덤은 스포츠라고 해. 나도 알아. 홀스인 거. 나도 아는데 우리나라 홀덤바 같은 곳은 이제 정식 업체고 돈이 오가는 곳은 아니야. 돈이 오가면 그거는 걸려. 정식 업체는 돈이 오가지 않아. 나도 알아. 나도 다니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자체가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다고 뭐 스포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돈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도박판을 보여주니까 보는 사람들은 홀덤은 실제로 도박이 아닐지언정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보일 거 아니냐고. 연출 자체를 이따위로 해먹은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트랙트가 지금 도박하고 있다 애들 데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욕을 먹는 이유들인 거예요 이게. 자, 어트랙트 부사장이에요. 투자받은 곳이 음반 유통사인데 90억이라는 선급금 받은 거는 비엔터사 시절에 전 대표의 신뢰와 경력을 보고 결정해서 저한테 선급금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음반회사가 선급금 90억을 빌려준 회사는 피프티가 연습생활을 시작했다는 비엔터사입니다. 아니 피프티가 있던 곳이기도 하네. 근데 2021년 전 대표가 피프티만의 소속사를 만들려고 어트랙트를 세운 거야. 그리고 애들이 옮겨간 거지. 그리고 애들이 연습생으로 있던 그 회사에서 선급금 중 일부를 빌려왔다.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자, 2부가 여기서 끝납니다. 3부. 오늘 방송이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 관심이 크게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애초에 범죄사건, 살인 이런 거 많이 챙겨보시는 분들이 찾아보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많이 안 볼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리뷰하는 입장에서 비판의 기회를 피해가면 사실 좀 이 리뷰를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될 거라는 생각에 비판을 한번 세게 하고 가기 위해 이번 편을 준비했어요. 1365회 사무라이가 된 걸그룹 피프티 사태 보고 있습니다. 자, 어트랙트의 전종환 팀장 나왔어요. 소속사 어트랙트가 비엔터사로부터 대여해온 금액은 지금까지 직접비 30억, 간접비 33억이에요. 그리고 현재 어트랙트 통장 잔고에 있는 16억까지 포함입니다.
그럼 80억은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했던 그 뭐 말이 바뀐다는 거는 서면 공개 같은 게 아니고 문서화된 공개가 아니고 그냥 말로만 구두로 그냥 대강 문제의 심각성이 없을 때였으니까 서로가 그래서 적당히 대강 뭐 이 정도면 문제 안 삼을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설명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 그리고 이 80억 중에 16억은 큐피드 활동 도중에 추가로 투자받은 거다. 이거 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도박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니까 그 알이 지금. 소속사가 피프티에게 투자했다고 알려진 80억은 비엔터에서 빌린 선급금. 그러니까 음반 제작에 직접 사용된 30억, 회사 운영비 33억, 올해 새로 투자받은 16억이 있다. 이게 멤버들이 갚아야 될 거냐? 전속 계약서상 멤버들이 갚아야 될 건 직접비에만 해당이 되니까 60억을 갚아야 한다거나 혹은 80억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는 제3자로부터 허위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치! 소속사가 어디서 얼마나 빌렸던 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될 돈은 전속 계약 시 규정된 직접비 30억 원. 근데 이걸 갚는다고 표현한 것도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 이걸 왜 멤버들이 갚아? 멤버들의 활동 수익 중 선급금을 먼저 회사가 회수하는 거지.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는. 어쨌든 전속 계약 시 규정된 직접비 30억 뿐이고 그에 대한 정산 자료를 다 제공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맞아, 맞는 말이야. 상식적인 말이야, 상식적인 말. 소속사 대표 전씨 믿고 비엔터사에 90억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음반 유통 관계자도 멤버들이 선급금을 문제 삼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게 뭐노? 이런 반응이지. 자, 음반 유통 관계자 전화해봤어요. 선급금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요. 이건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이지 선급금에 대한 출처와 쓰임새 이런 거는 아티스트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요. 현업에서 제가 데뷔시킨 애들만 지금 수백 팀인데 자기 자랑 잠깐 나왔어요. 이런 사례는 처음이고요. 투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변호사의 생각은 다르대. 변호사야. 돈 받고 의뢰를 받은 입장에서 변호할 구실을 찾아내고 그걸 좀 설득력을 갖춰 나가는 사람일 뿐인 거고 이 사람은 당연히 피프티의 편에 있어야죠. 자, 그래도 들어볼게요. 선급금이 완료될 때까지 음반 수입은 지급이 안 돼요. 실제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요. 피프티의 음원 수익은 어트랙트의 유일한 수입원이에요. 그 얘기는 곧 어트랙트의 음반 음원으로 60억 상당 비용을 음반 유통사에 대신 갚으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 피프티 편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이거지. 음반 유통사가 미리 준 선급금은 음원 수익으로만 갚을 수 있는 빚이라 소속사가 피프티 음반 수익으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현금은 유통사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63억을 다 갚을 때까지 피프티는 정산을 받지 못한다는 게 멤버들 측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게다가 모든 수익과 선급금의 상환 정보는 비엔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멤버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확인하려고 그러냐고. 그래 뭐 소송 전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애초에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야. 최소한 선급금이 만약에 소속사 어트랙트로 들어오면 소속사에 들어왔다가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해 저희가 확인하거나 최소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구조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수입을 낮추는 그런 변칙적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니까 확인해보고 아니면 뭐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플랜을 짤 건지가 또 궁금하네. 팩트체크 8번째. 결론부터 말해서 선급금은 피프티의 채무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산 범위는 정확히 그룹 활동에 들어간 직접비 30억이고 엄밀히 정확한 표현을 굳이 찾아서 하자면은 채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어트랙트가 피프티의 활동을 통해 벌은 수익의 회수할 금액이 30억인 거예요. 이거를 피프티의 채무라고 하면 그러니까 피프티 입장에서는 채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원금 회수인 거야. 회수. 가요기획서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이건 너무 명확한 산수의 영역이라며 셈법을 전했어요. 선급금 50, 음원 수입 50억이라고 할 때 회사가 음원 수익으로 선급금을 갚은 경우 그럼 가수는 돈을 못 받냐? 7대3 계약이면 15억을 받아요. 선급금은 회사의 빚일 뿐 가수의 빚이 아닙니다.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광고계에 따르면 피프티에게 제안한 광고가 한 20건 된대. 야, 이 일 없었으면 이거 다 찍고 그냥 끝났겠다. 피프티 개인 차 샀겠다. 뭐 한 4가지는 거의 확정이었대. 광고비가 12억이네. 어트랙트는 멤버 건강을 이유로 거절했어요.
어트랙트가 이 좋은 기회를 12억에 7을 먹는 거잖아. 3위 멤버들 거고 그러면은 7인데 그러면 얼마야? 9억 원쯤 됩니까? 어트랙트가 이거를 거절한 거야. 이거 찍는데 회사에서 뭐 투자금이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 그냥 애들 보내서 거기서 준비한 대로 찍고 계약금 받으면 그만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어트랙트에서는 건강을 이유로 거절한 거 보니까 진짜야.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소송까지 겹쳤죠. 그러면서 명품 스킨케어, 여성 스파, 교복, 제과, 스포츠, 생필품 등의 광고 협의도 중단됐습니다. 니네는 뉴진스를 지금 씹어먹기 직전에 배를 가른 거야, 이 사무라이들아. 자, 세무사인데요, 이분은. 선급금 받은 비엔터사랑 소속사 어트랙트랑 어떤 연관이 있는 회사인가 좀 살펴봤는데, 소속사 어트랙트 전 대표가 비엔터사 주요 주주도 아니고 실질적인 대표자도 아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보면 연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음반 유통사가 피프티 소속인 어트랙트의 대표 전씨를 믿고 선급금 90억이나 투자했다는 비엔터사는 확인해보니까 전씨 회사가 아니네요. 관련이 있다면 3명의 대주주 중 1명이 전씨와 형제관계라는 정도. 소속사 어트랙트로 흘러간 총 자금을 보자면 이것도 거의 23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보통주 자금도 3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30억 정도는 소속사 어트랙트에 돈이 들어왔다. 이 세무사조차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자, 팩트체크 9번째. 그 알은 세무사 멘트를 통해 선급금이라는 걸 지적했어요. 전홍준 대표가 비엔터 주주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다. 표면상으로 연관이 없는 회사다. 그래, 이 사건에 불필요해. 그냥 전홍준 대표는 이 비엔터 사건, 뭐 X엔터 사건, 뭐 Y엔터건 그냥 선급금을 받아왔고 이건 그냥 전홍준 대표의 채무일 뿐인 거야. 이게 굳이 왜 떠들고 있냐고. 그도 그럴 게 비엔터는 유령회사가 아니야. 스타크루 ENT라고 한대요. 전 대표가 있던 곳이래, 대표로. 바비킴이랑 하성운이란 사람들이 있던 전 소속사였고, 인터파크는 전 대표를 믿고 90억을 먼저 제공했대요. 피프티가 결성되기 전에 일어난 투자. 심지어 멤버들은 스타크루 연습생 출신. 뭐 전 회사에 있던 뭐 비회사, 여기에 이제 애들이 연습생으로 있던 거네. 스타크루에 있던 거네. 스타크루의 정체를 좀 뒤늦게 밝히네요. 왜 뒤늦게 이러지? 무슨 마치 반전이 있던 것처럼? 또한 피프티 멤버들은 2021년 6월 스타크루에서 어트랙트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사인도 했어요. 니네 회사 바뀌어. 이거에 동의한 거야. 그래서 사인했네. 피프티는 2022년 3월 어트랙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들은 스타크루 시절 전 대표가 받은 선급금의 도움으로 앨범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피프티는 선급금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알은 이거를 더기버스나 피프티 변호사에게 물어보지 않았네. 그냥 양측이 하는 말만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이거 작가나 연출 담당이 PD가 이 사건의 구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모를 수가 있나? 야, 우리가 뭐 이거에 대해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맞아. 둘 중 하나야. 좆도 모르는데 그냥 편성됐으니까 했거나 분량이 낭낭하고 뭔가 좀 꼬여있고. 아이돌? 애들이 많이 보겠는데 우리 거 요번에 방송? 좀 시청층 좀 넓힐 수 있겠네? 이딴 생각밖에 못했거나 아니면 이거는 편파를 애초에 작정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네요. 공개된 지난해까지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들어온 돈이 다 합해도 30억이래. 선급금 중 63억을 비엔터로 대여했다는 소속사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비엔터사를 통해 음원 수익을 정산받아야 하는 피프티 멤버들이 선급금을 걱정할 이유가 분명히 있던 겁니다. 아니, 선급금이고 개 주접이고 간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니네 아이돌 이거 가수 망해도 안 갚아도 된다고. 굳이 이걸 세무사한테까지 가서 물어봐야 되나? 원래는 소속사 어트랙트의 수익 구조를 극대화할 거면 본래 음반 유통사랑 직접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투자받는 게 맞는데 비엔터사를 중간에 끼고 그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흔히 말하는 가지급금이 많이 늘어난 걸 보면 이거에 대한 소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소명은 할 수 있겠지. 해야 되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그렇다 해도 변하는 건 없어. 왜? 피프티는 갚아야 될 돈이 없어. 돈을 벌었을 때 회사가 회수할 뿐인 거야. 자, 팩트체크 또 나오죠. 10번째. 그 알은 정산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구조로 진행되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내용을 냈지만 관계도 없는 제3자인 더기버스와 안치가 중간에 끼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수의 메일 계정을 삭제하고 악의적으로 소속사에 들어오는 계약 투자들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마음대로 워너와 레이블 딜을 진행하는 등 멤버들의 소속사 대표 행세를 하는 상황은 전혀 조명하지 않았다. 그래,
어트랙트야. 피프티의 사장은, 이 가수들은 어트랙트 소속이라고. 권한은 섭외가 들어왔을 때 한다 만다는 어트랙트에 있다고. 근데 이걸 더기버스가 다 휘둘렀잖아, 중간에서. 심지어 어트랙트 몰래 모르게. 근데 왜 이런 거는 내보내지 않냐고. 그렇다면 전 세계를 휩쓸었던 큐피드 음원 수익은 얼마나 될까? 온라인상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음원 수익을 계산해봤어요.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님인데 누적 스트리밍 수가 큐피드 트윈은 영어 버전이에요. 트윈이 750만 회고요. 큐피드는 3200만 회예요. 이게 국내 M사 멜론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스트리밍 1회당 총 수익이 7원이고요. 그 중에서 3.5%를 멜론에 떼요. 요즘 멜론이 철인가요? 멜론을 얼마 전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멜론. 예, 여러분도 멜론 사드세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를 가져간 걸로 나와요. 그리고 더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1,500을 가져간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씨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500 사이. 국내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M사, 멜론, 그리고 미국 최대 플랫폼은 모르겠어. 큐피드 음원이 지금까지 스트리밍의 횟수를 확인하고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수익 배분 비율과 미국의 관련 기사를 참조해서 음원 수익을 계산해봤어요. 국내 음원 시장에서 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28.3%, 나머지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큐피드가 스트리밍 됐다면 국내 총 수익은 M사의 3.5배가 됩니다. 근데 이건 됐다면인 거잖아, 됐다면. 근데 그러면은 이 3.5배를 기대하는 것도 추측이야. 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스트리밍 회사에다 물어봐야겠지. 근데 멜론 하나, 제일 많은 수익이 발생한 멜론을 기준으로 벅스나 뭐 유튜브 뮤직 이런 데서 다 똑같은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하고 있는 거야. 되냐고. 예를 들어서 오리온 초코파이를 하이마트에서도 팔고 이마트에서도 팔아. 근데 이마트에서 매출이 100억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당연히 이마트도 똑같이 팔았다고 상상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 계산이 정확하겠어요? 따라서 저작권자인 안씨와 그 회사인 더기버스는 약 1억 가까이, 소속사의 수익은 5억쯤 될 거라는 큰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S사의 경우에는 스트리밍 횟수가 큐피드 트윈이 비교가 안 되죠. 터무니없어요. 이게 인구의 차이거든요. 큐피드 한국어 버전 같은 경우에 1억 5천만 회입니다. 계산해보면 소속사는 19억에서 22억 사이를 벌었다고 추산이 됩니다. 이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 PD인지 뭐 작가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듣고 그할 취재진이 웃는 소리가 나요. 웃는 소리가 난다고.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어트랙트가 이만한 돈을 슈킹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 취재의 중립을 잊었어. 그냥 단순히 19억에서 20억 때문에 놀란 건지 그렇게나 벌었다고요, 어트랙트가? 이 반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웃음이 오해를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야. 더기버스가 한 8천에서 1억 사이 벌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프로듀서 안씨가 5억에서 6억 정도 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산을 해보니까 어쨌든 어트랙트가 더 벌었지 않냐. S사의 미국 음원 시장 점유율이 31%. 그러면은 저작권자인 안씨와 그의 회사가 큐피드로 미국 시장 전체에서 벌어들인 음원 수익은 최소 18억. 소속사에게 돌아갈 음원 수익이 최소 55억에서 65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된대. 직접비가 30억이라는 소속사 주장대로라면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겼죠. 그럼 정산이 돼야 돼. 근데 정산을 애들이 못 받았대.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낸 거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거란 말이야. 어트랙트가 안 주고 있다. 미국이랑 유럽 시장이 열리면서 싸이부터 시작해서 BTS까지 오는 여정에서 우리가 왜 일본으로 진출하고 미국으로 진출한지 깨달은 게 지금 숫자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은 그냥 홍익대 경영학과야. 주문한 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왜 이 아이돌 우리나라 음반 시장에 해외 진출을 왜 평론을 하고 있냐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해? 좀 주제 넘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큐피드 음원이 국외에서 재생된다면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늘어나죠, 당연히. 자, 여기서 팩트체크 11번째. 전문가들은 분석에서 어트랙트가 언급한 30억 이상의 음원 수익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그래, 이미 발생한 거로 추정을 했어요. 방송에서 산출한 추정 수익은 스트리밍 횟수를 기반으로 한 실현 가능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됐다면, 실현 가능한 수익, 기대값이야. 실제 그 수익이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기획사로 입금되는 시점과는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 미국의 그 S사에서 어트랙트로 돈이 오기 전일 수도 있는 거야. 몰라. 피프티는 더 기다려보고 이 지랄을 해도 했었어야 된다니까. 괜히 사무라이가 아니야. 이미 발생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수익 차이도 있습니다.
방송에선 그저 스트리밍 횟수에다가 음원 수익을 곱했는데 이 대목에서 방송에선 단순 수익 예상치를 가지고 손익 분기점을 넘겼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실제로 손익 분기점을 한참 모자란 수치래요. 방송에서 언급된 60억가량의 음원 수익을 어트랙트가 그대로 정산받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원 수익은 스트리밍 업체, 제작자, 작곡가, 작사가, 가창자, 투자자 등 여러 유관 사업 참여자들과 사전에 약조된 비율로 나누어 배분받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음원 수익을 또다시 계약서대로 소속사와 멤버들끼리 7대3으로 또 나눠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음원 수익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 해당사들이 모든 내역을 한데 모아봐야 알 수 있지만 그 아래 주장하는 것과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피프티가 여기 있어. 어트랙트가 있어요. 더기버스가 있어요. 얘네 셋 간의 정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야. 여기저기 뗄 때가 존나 많아. 떼고 나면은 100억을 벌었어도 훨씬 적은 금액이 남는다, 순수익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유통사에 공제되고 뭐 이런 것들 전혀 안 쓴 거야. 단순하게 60억의 음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게 피프티 멤버의 수익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때문에 제작과 작사, 작곡, 가창까지 홀로 도맡아야 되는 인디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이상 아이돌 가수나 대다수의 평범한 가수들이 가창 음원 수익보다는 앨범, MD, 굿즈 말하는 거죠. 콘서트 등의 활동을 통해 버는 수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노래를 내서 유명해지고 거기서 내는 유명해지는 것들로 부가 수입을 내잖아. 사실상 근데 가수들은 그게 주 수입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앨범 하나 낼 때 너무나 많은 기회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익 구조는 연예계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 나는 연예계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연한 회사 경영 논리잖아. 문외한이라도 사전조사 조금만 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어 있다. 피프티 소속사의 수많은 투자 제안이 쇄대한 게 이 때문이래요. 자, 어트랙트 부사장인데 저희가 먼저 찾아간 데도 있지만 빌보드 탑백에 들자마자 찾아온 것이 H사. H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자 그래서 미팅도 했어요.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음반 유통과 홍보, 프로모션 담당했던 미국의 워너뮤직. 자, 여기서 또 백이사 씨 나와요. 사실 워너는 정말 감사한 회사고요. 큐피드라는 곳에 정말 자금이 없어서 홍보를 진행할 수가 없을 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글로벌 프로모션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던 회사예요. 피프티가 할리우드 영화 바비의 OST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워너뮤직의 노력 덕분이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고 녹음을 진행하고 이후에 영상 뮤직비디오까지 찍게 된 부분이죠. 세트가 거의 다 올라갔고요. 피처링했던 아티스트는 단 몇 시간 후 미국에서 촬영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뭔 상관이냐고. 니네들이 손 떼겠다고 했고 이제 그리고 그날 가수들이 내용 증명 보냈잖아. 계약 해지해달라고. 이게 뭔 소리냐. 뭔 상관이냐고 이 설명이. 그냥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바비 OST 뮤직비디오 촬영이 예정된 게 6월 20일. 바비가 그 바비 인형이냐요? 그리고 그 촬영을 하루 앞둔 6월 19일은 피프티 소속사가 워너뮤직과 200억에 달하는 선급금 계약을 맺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논의가 중단됐어. 일련의 상황들로. 소속사 어트랙트는 왜 워너와 계약을 중단했을까? 여기에 대해 부사장은 마지막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되는데 음반 유통사에서 제시하지 않은 문구를 워너가 계속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들어와서 워너가 서명을 강요했기 때문에 소속사 어트랙트가 서명을 미룬 거예요. 미뤘는데 이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그냥 입장 차이나 서로가 조금은 유리한 계약을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상황인 거고 이게 문제는 아닌 거야. 계약하다 보면 당연히 좀 더 이런 거 해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트랙트는 계약을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기버스가 우리 손댐 피프티 애들 내용 증명 이렇게 돼버린 거죠. 공교롭게도 그날 멤버들의 내용 증명 받으면서 뮤직비디오 촬영이 무산됐다. 자, 전 대표입니다. 이분도 근데 왜 얼굴을 안 내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안 대표에게 통화 시도합니다. 안 대표, 나도 왜 안 하겠어? 왜 안 하겠냐고. 바비가 아이들 알려주는 거고 네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안 대표. 근데 소송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안 씨가 일단 저는 미국 쪽 얘기하고요. 지금 애들이랑 이따가 멤버 4명이랑 통화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대표님 의사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게 좋을 거야. 예, 의사 전달하고요. 저는 손 털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여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난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프로듀서 안치가 왜 멤버 4명이랑 통화해보기로 했지? 이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거든요, 이 통화 내용에서. 그럼 전 대표가, 야, 그럼 왜 네가 통화해? 내가 할 거야. 내 가수들이잖아.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때 안씨가 자기 가수라고 좀 착각하는 거 아니냐? 수백억 원의 선급금 계약과 미국 진출 분기점이 됐을 뮤직비디오 촬영. 1년 회사들의 이해관계가 정점으로 달한 6월 19일. 하필 이런 중요한 때 멤버들이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왜 보냈을까? 그러게 이 가수들도 웃기네. 이제 바비 OST 부르면 되는 건데 왜 그 계약 전에 이걸 보낸 걸까요? 법원에서 양측이 1차 조정이 진행됐어요. 멤버들의 가족과 비공식적 만남 같습니다. 가족들이 뜻밖의 얘기를 털어놔요. 멤버 가족인데 이 사람들도 뭐 모자이크 이렇게 출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음성으로만 나와요. 실제 만났지만 촬영 안 하겠다 뭐 그랬나봐. 전 대표가 공포의 대상 같은 분이세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이 다 느꼈으니까요, 몸으로. 저희 어린아이들, 나 진짜 우리 아이들 7년을 더 이 소속사에서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고 애들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싫다야. 멤버들이 건강을 잃기까지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언젠간 자세히 밝힐 거라면 말을 아낍니다. 아니 뭘 언젠간 자세히 밝힐 거면 지금 당장 소송에선 뭘 밝힐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내용 증명을 보내자마자 언론 플레이로 어린 멤버들을 압박하고 나선 소속사 대표의 행동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전 대표가 그러니까 애들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멤버 가족 또 다른 사람. 전 대표가 말씀은 돌아오라 하는데 모든 여론은 이렇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옥죄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그게 더 무서워요. 소속사와의 2차 조정이 끝내 결렬됐어요. 한 통의 전화. 또 다른 멤버의 가족. 정산 쪽은 부수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른 멤버들의 얘기는 하지 않겠고 언젠가 우리 애가 많이 힘들어서 그 소속사에서 한번 뛰쳐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공황장애로 여러 번 발작이 있었고요. 한 번은 병원에서 실신해서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적도 있어요. 그 치료 내용 그냥 뭐 소송에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했던 미담과는 달리 매니저들을 통해 소속사 대표에게 일일이 보고됐던 숙소 생활은 멤버들 대부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압박이었다고 멤버들의 가족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뭐가 좀 애들이 힘들어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얘네들 지금 힘든 거는 신체, 정신, 내장기관이 제일 힘들어 지금 이렇게 먹으면은. 이거 봐, 내장기관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 아니 당연히 그 나이에 인생 걸고 연습해가지고 데뷔해서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 사회가 뭐 편할 줄 알았어? 당연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버려가면서 하는 거야. 소속사의 CCTV도 있었고요. 숙소의 감시와 통제가 심하고 압력이 심해요. 아니 소속사의 CCTV가 당연히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겠지. 숙소에 감시 카메라 달아놓은 줄 알겠지. 당연히 있는 거야. 님들 다니는 회사에도 CCTV 있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팩트체크 12번째. CCTV는 엔터업계 아니더라도 보안을 위해 거의 모든 건물이나 회사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목적으로 감시를 했다고 보기에 그럴 만한 뭐 근거는 또 제시한 게 아니에요. 말뿐이야 말뿐.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내다 던져버리고 멤버들에게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을 심하게 당했어요. 니네들이 이렇게 먹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들이 보내는 음식까지 먹어야겠니? 뭐 니네 푸드파이터 데뷔하는 거 아니잖아. 아이돌 데뷔잖아.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으니까는 화딱지 나가지고 던진 거 아니냐고. 이거 봐. 이 뱃살이 지금 벨트를 덮을 셈이야? 그러면? 덮어야 될 것 같아 이 버클을? 웃기네 진짜 얘네. 당연히 걸그룹 식단 존나 빡세요. 프로의 세계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학예회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힘들면 하지마. 자, 팩트체크 13번째인데요. 반찬 패대기 사건 2021년 7월 6일에 일어났대요. 디스패치가 이거 멤버 일지를 통해 해당 날짜 특정했거든요. A와 B는 6월 7일 연습일지 비굴하네. 여기죠. 반성하는 시간 갖자. 바보가 되지 말자. 이렇게 썼네요 일지를. 7월 6일 다른 애인가?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어제 어지럽고 그랬던 거는 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배도 엄청 붓고 배 통증도 느끼고 그랬다. 뭐 먹었나 봐. 바로 잡아야 될 건 반찬이 아니라 간식이래요. 그리고 간식을 바닥에 던진 거는 부모들은 뭐
전 대표가 그랬다고 하는데 정작 덕이버스의 백이사 그 여자야.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도 그 여자야.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나면은 덕이버스와 애들 부모가 한통속이 아니냐. 덕이버스에서 애들 부모 만나가지고 우리 쪽으로 애들 옮겨주시면은 더 큰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지금. 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 이거 뭐 CCTV인가요? 고등학교 등교래요. 시우가 기말고사 기간이라는데 여기 백이사 여기 있고 다른 직원들은 다 손 모으고 있네. 뒷짐지고 이렇게. 이거 뒷짐이라기보다는 이 분위기면 약간 열중샷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요. 연습생 2명 있고 멤버들 있고 어트랙트 직원 김씨도 못 나서네. 백이사네 백이사. 백이사도 이거 잘못한 건 아닙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뭘 주워 먹으니까는 화딱지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들은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배신감 들지. 자, 백이사가 보낸 문자에 답이 있대요. 멤버 숙소 긴급 점검 보고서. 백이사, 긴급 점검으로 적발된 내용이다. 연습생 사물함, 초코 와플. 야, 씨발. 더 볼 것도 없어. 무슨 걸그룹이 와플을 먹어. 아폴로, 사탕, 단백질 쿠키, 스트링 치즈, 비타민 바, ABC 초콜릿, 큐브 고구마, 크런키. 자, 연습생 B 숙소인데 여기는 연양갱, 귤칩, 아이스크림, 몽쉘, 서브웨이, 프레즐 크림. 아이 뭐 전쟁 났어? 뭐 인절미, 쫀디기, 쫄병 스낵, 맛밤, 단팥빵, 하리보 고구마칩, 고구마 말랭이. 야, 얘는 연습생이네. 심지어 이거 데뷔 되겠냐 너? 2021년 6월 멤버들의 체중 관리가 시작됐어. 근데 몸무게 변화가 없습니다. 왜? 뭐 먹으니까. 그래서 백이사가 숙소를 긴급 점검했고 그 결과를 공유한 거야 이게. 백이사는 7월 6일 멤버들을 어트랙트 강남센터로 소집해요. 그는 숙소에서 수거한 간식을 바닥에 던집니다. 그 중에 부모님이 보낸 김이 있었을 뿐이야. 당시 현장 목격자는 백이사가 큰 소리로 혼냈다. 그래도 욕은 하지 않았다. 멤버들은 누가 피프티 아니랄까봐 50리터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간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거는 백이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전혀. 유일하게 백이사에게 호감이 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때로는 통제와 압박 속에서 정산조차 불투명한 소속사가 멤버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수백억짜리 투자와 직상장을 계획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멤버 가족. 돈이고 뭐고 다 둘째치고 정확한 표현대로 말한다면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트랙트 측의 횡포래. 팩트체크 14번째인데요. 어트랙트 측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늘어놓으면서 대기업 걸그룹 수준의 숙소와 개인 영어 레슨 등의 후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어트랙트에 돌아가느니 연예활동을 안 하고 말겠다면서 덕이버스의 제안으로 계획적으로 상표권 출원해서 계약 해지하고 활동 수익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 부모님은 당연히 말 안 하지. 누구나 다 자기들 억울한 것만 얘기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알은 씨발 뭐하냐 이거야. 그 알은 뭐냐 이거야. 그 알은 뭐하냐 이거야. 디스패치도 하는 걸 왜 못하냐고. 조정이 결렬된 다음 날 급기야 소속사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멤버들이. 멤버와 가족들의 주장과 관련해 소속사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저희가 덕이버스를 공격만 해도 피프티가 계속 욕을 먹고 상처 입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거 살고 싶다에 인터뷰하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을 소외돼서 말씀하시거나 하는 부분들도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가? 이 전 대표는 괜히 애들 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 사람 지금 피프티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소속사 측이 고소한 여러 혐의에 대해 수차례 인터뷰를 미뤘던 이빨이 아픈 안씨 역시 마지막 서면 답변조차 거절했어요. 그러면은 뭐해? 뭘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거야? 억울하다며. 해당 내용은 수사 중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 법의 판단이 우선이고 저희들 2명을 벗어야 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분쟁의 본질과 연관이 없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다뤄주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의 판결이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안씨가 승리해도 욕먹어요. 그거는 안씨가 미리 교묘하게 사전 작업을 해낸 결과니까. 데뷔 4개월 만에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거둔 성공은 피프티 소속사 그리고 안씨에게 어떤 의미일까? 자, 여기에 또 이제 벤자민 씨 나와요. 아니,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세계적인 석세스가 너무 급박하게 다가와서 준비가 안 된 듯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정말 안타깝고 가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프티 자체 그 4명의 멤버들이에요.
CEO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금을 마련해 다른 회사를 창립할 수 있어요. 프로듀서는 다른 그룹에게 노래를 만들어주면 그만이죠. 제 주변에서 이 소녀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very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닥쳐. CEO 같은 사람들이 뭘 언제나 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다른 걸 창립해. 이거 안 되면 망하는 거야. 아까 누구 기획사 차렸다가 무슨 청소한대잖아. 너는 그냥 돈 주면 글 쓰는 그냥 글싸쟁이일 뿐인 거야, 벤자민아. 우리가 자랑스럽게, 좀 마무리인가 봐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K-팝이라는 재능 있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발굴하고 육성하며 이룩한 것이기에 차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아티스트라는 점을 잊어버린다. 감성팔이 하는 거죠, 그 아이 지금. 애들 입장에서.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자한 제작자라도 재능 없는 아이들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스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자를 선택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티스트와 제작자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K-팝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우린 믿습니다. 취재기간 내내 피프티 멤버들과 꾸준히 소통해왔지만 소속사 대표와 프로듀서조차 당장이 카메라 앞에 나서지 않는 마당에 어린 멤버들에게나 출연을 강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멤버들이 직접 쓴 손편지로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피프티 키나세나 시우 아란입니다. 저희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믿고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이 계시기에 멤버들이 많은 망설임 끝에 저희의 입장을 용기 내어 전달드립니다. 현재 많은 언론 매체의 보도로 인해 팬 여러분들께서 나 이런 것도 좀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여러분 자체에 복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이 복수에 여러잖아. 근데 여러분 뒤에 들을 또 쓰면은 복수의 복수잖아요. 중복이잖아. 여러분께서야 그냥. 왜 여러분들께서가 이런 말이 어딨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이해하고 더 크게 응원해 주시라고 크게 믿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은 지금까지 팬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한 멤버들 주변에는 저희를 위해 애쓰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되어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원한다. 음악을 지키고자 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거 애들이 쓴 것 같지 않은데 나는 19, 20인 애들이 쓸만한 표현이 아니야. 저희의 음악을 지키고자 한 불가피한 선택은 여기서 출발하였습니다는 어른이 불러줘야만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19, 20이면은 이런 표현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무시하는 건가? 저희 멤버들이 고민 끝에 마주한 길이니만큼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매사 신중히 결정하면서 나아가려고 한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언론기사, SNS는 사실이 아닌 게 너무나 많다. 사실이 아니어야 할 거는 너희들의 뱃살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사실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간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이 언급을 자제해왔어요. 보도되는 언론기사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의 근거에 법정에서 공방을 하는 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였습니다라는 투가 저는 이게 킹리적 가심이 드는 게 어린애들은 준말을 많이 씁니다.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하였습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거 얘네가 쓴 거 맞아? 나도 하였습니다라고는 안 써요. 이거 옛날 표현이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도 품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그 실현을 위하여 진실에 입각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계속 제출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죠? 이게 19, 20 같지 않죠? 의혹과 오해가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잘못된 의혹과 오해에 따른 과도한 비난을 거두어 주시고 객관적인 사정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치? 변호사의 어떤 감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게 나는 대필일 가능성도 좀 의심합니다. 저희 멤버 전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바람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겁니다. 저희 멤버들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PFT를 지켜봐주신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거를 김상중 씨가 마지막에 읽거든요. 나는 방송을 이따위로 낸 그 아래 MC가 김상중 씨이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연예인이지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의 방향이 파악이 안 되나? MC로? 자기 부분만 하고 녹화된 방송 같은 거는 못 보나? 이 방송이 어떻게 편집됐는지는 모르나? 그거는 자기도 방송을 봐야 아는 건가? 어쨌든 MC 역할인 출연자이기 때문에. 자, 방송 이후 여기까지예요. 그 아래 내용은. 방송 이후 PFT의 행보. 8월 28일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됐어요. 어트랙트의 편이죠. 니네 계속 여기서 일해 이거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아니 왜 이렇게 얘네들은 50이랑 진짜 인연이 있네. PFT 민사부는 PFT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요. 판결에서 재판부는 PFT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제출한 자료가 양자 간 신뢰관계 파탄의 증거로 보기가 어렵다. PFT가 제기한 세 가지 신뢰관계의 파탄의 이유 및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산 의무 불이행. 더기버스 회계 직원이 저지른 정산 의무 불이행을 어트랙트가 지난 6월 말에 시정했다. 건강보호 의무 무시.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의 문제를 확인하고 곧바로 병원 진료받게 했고 활동 일정도 조율했다. 광고 취소했죠. 안 받았죠. 지원 부족. 더기버스가 더 이상 채권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PFT가 가처분 소송 제기하기 전에 어트랙트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멤버들의 수술로 활동이 중단되고 갑작스럽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채권자들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시정하지 않다거나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전속계약 조항 15조에 따라 전속계약 관련 사항을 위반한 측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14일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멤버들은 문제 제기하거나 시정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판결과 관련해 PFT 측 법률 대리인은 멤버들과 상의해서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조만간 본안 소송을 할 것. 전홍준 대표는 어트랙트 일단 변호사와 상의할 거고 더기버스죠. 안 대표, 백이사 등 더기버스 형사 고소권에 집중할 계획.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풀었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PFT 멤버들이 복귀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는 지금 소송 2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 가수들과의 소송, 계약 무효 이거, 그리고 더기버스의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그거. 2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쁘겠네. 두 번째, 8월 28일 PFT 재판부에 신문 재개 신청서를 재접수했어요. 신문 재개 신청은 한 차례 한 뒤로 두 번째다. 법률 대리인은 PFT가 소속사의 선급금 채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어트랙트가 제3자인 스타크로 ENT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거다. 게다가 스타크로 ENT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이며 PFT의 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로 ENT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건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거는 횡령 배임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전속 계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 그러면서 PFT 멤버들은 소속사에서 저질러진 위법 행위에 대해 그동안 수회에 걸쳐 참았고 서면 및 참고 자료를 제출해 왔고 이것들이 재판 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신문 재개 신청을 했다. 신문 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자, 여기에 그리고 방송 나가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그할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또 공개됐거든요. 연재협과 연매협은 공동 성명서 내면서 편파 방송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공정성을 상실했다.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향해 사과와 정정 보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연재협은 기획사의 자금 조달 및 수익 분배 과정을 도박판으로 재현했다. 제가 아까 보여준 그 사진이에요. 홀더 많은 그 사진. 선량한 제작자들의 기업 활동을 폄하하고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번 편파 보도로 고통받을 사건 당사자와 오랜 시간 이뤄놓은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위상이 이번 방송으로 폄훼되지 않도록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연매협은 우리 대중문화 산업 내의 기업 활동과 사업 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현하면서 대중문화 산업을 도박판으로 폄하하고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제작자들을 도박꾼으로 폄훼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와 국격을 올리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산업의 핵심을 도박과 같다고 표현하는 건 지금까지 산업 종사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고 산업 종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기까지예요. 더럽게 기네. 이게 원래 길만한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 편성을 1시간 20분이었는지 40분인지 아무튼 그래. 평소보다 길게 했고 그러면서도 쓸데없는 내용을 너무 넣으면서 어트랙트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연출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덕이버스에게 불리할 만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거 작가나 연출 PD가 좀 이 사건을 정확히 몰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심각성 있게 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이런 방송이 나올 것 같아.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은 템퍼링입니다. 템퍼링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덕이버스가 피프티가 빌보드에서 뜨니까 빼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판인지는 않을까,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템퍼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조차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 이 방송을. 이거 보면 다 어트랙트 욕해. 그래서 편파 방송이고 종사자들 폄훼했다 이런 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가 뭐 사과도 한 것 같고요. 후속 취재해서 다시 보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리뷰를 할게요. 얼마나 정신을 차렸나. 예. 회초리 이만큼 들었으면 됐다고 보고, 그리고 그래도 SBS고 역사가 있는 방송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대로 하겠지, 혼났으면은.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리뷰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역대 최고 길이의 리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 편은 1365회 빌보드와 사무라이가 된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지들이 꺾은 거야, 리뷰해봤습니다.